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훗날 스타워즈 은하계가 될 장소 중심부에 초대형 블랙홀이 생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스타워즈 메인 은하계를 비롯한 여러 개의 외소 은하들 또한 형성됩니다. 스타워즈의 주요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곳은 단순히 은하계 혹은 더 갤럭시라 불리며 그 외에도 카미노 행성이 자리한 리쉬미로 외소 은하, 페리디아 행성이 위치한 이름 모를 외소 은하 등 서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다양한 크기의 여러 은하계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은하계의 형성과 더불어 모든 생명의 에너지인 리빙 포스, 그와 연결되는 코스믹 포스, 그리고 둘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미디클로리언 모두가 생명의 원천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탄생합니다. 강력한 힘인 포스는 세상 만물에 깃들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통과하고 자라나게 하지만 때로는 파괴하고 생명을 취하며 죽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 빛과 어둠, 광명과 칠흑, 포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균형을 맞추며 은하계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영혼의 장소인 행성 모르티스에 강력한 포스 윌더라고 불리는 신적 존재들이 이주해 옵니다. 포스의 균형을 관장하는 아버지, 밝은 면을 관장하는 딸, 어두운 면을 관장하는 아들까지 총 3명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서로 싸우는 아들과 딸을 말리며 포스의 균형을 유지했고, 이들을 기리는 각종 벽화나 석판 등의 유물들은 이후 수만 년이 흐른 시점에도 은하계 각지에서 발견됩니다.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행성 일럼의 광물에 광물질 입자들이 들러붙어 희귀한 수정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스타워즈 메인 은하계와 동떨어져 있던 다른 외소 은하에서 행성 페리디아를 중심으로 마녀 제국이 건설됩니다. 페리디아에 살던 마녀들은 자연적으로 초공간 도약을 할 수 있었던 우주골의 퍼길들을 길들여 수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대장전 끝에 스타워즈 메인 은하계에 도착하는데요. 이들은 스타워즈 은하계 역사 초기에 시토스 행성 등 은하계 곳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고, 그들이 사용한 우주 지도인 스타맵이 은하계 곳곳에 남았습니다. 다소미르 행성에 정착한 이들은 후일 다소밀이라 불리게 되며 밤의 자매단이라 불리는 마녀 사회를 구축합니다. 야빈 전투 10만 년 전 향후 은하계의 수도 행성 역할을 하는 행성 코로산트의 첫 도시층 건설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야빈 전투 5만 7천 년 전 무렵에는 은하계 곳곳에 거주민 정착이 이루어졌는데 행성 우타파우와 바투 등이 그 예시였습니다. 이 무렵 하나 이상의 고대 종족들이 한때 다소미리 마녀들이 그러했듯 우주 생명체인 퍼길들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퍼길의 자연적인 초공간 도약 능력을 응용하여 기계를 이용한 인공적인 초공간 도약 기술 하이퍼드라이브를 개발했고, 우주선에 하이퍼드라이브가 실리면서 본격적으로 초기적인 은하계 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초공간 도약 기술을 가장 먼저 습득한 종족은 레온 행성의 양서류 종족인 라카타인들로 알려져 있으며, 초공간 도약 기술을 이용해 빠르게 세력을 확장시킨 이들은 라카타 무한제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다고도 알려졌지만, 그 제국이 대규모 봉기로 인해서 몰락했다는 점 외에는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이퍼드라이브의 발명과 초공간 여행의 여명기에는 수많은 문명과 종족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되었는데, 인간 종족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은하계 중심부인 은하 핵에 있는 엠프레스 테타 행성부터 멀리 떨어진 행성들에까지 정착했습니다. 이 무렵 제다이의 씨앗 또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야빈 전투 25025년쯤 다이벤두라고 알려진 종교 집단이 첫 번째 홀로크론을 만들게 되면서 이후 제다이 기사단 창립에 영향을 주었고, 프라임 제다이라는 인물의 지도하에 포스 감흥자들이 행성 아크토에 모여 은하계의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첫 번째 제다이 기사단을 형성하고 행성의 사원과 마을을 건설합니다. 제다이 기사단의 창단 이후 제다이는 독특한 문화를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광선검이었습니다. 제다이는 카이버 수정이라는 특이한 수정을 통해 폭탄이나 블라스터 같은 무기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만이 안전하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인 광선검을 자신들의 상징적인 무기로 삼아 광선검의 사용에 대한 훈련과 정확함, 선택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제다이가 이런 제한적이고 사용하기 힘든 무기를 일부러 고른 까닭은 광선검으로 가하는 모든 피해를 제다이 각각이 컨트롤할 수 있으며, 제다이가 파괴자가 아닌 은하계의 수호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다이 탐사원들이 포스를 이용한 초공간 항행으로 카이버 수정이 가득한 행성 일럼을 발견한 것도 이 무렵이었으며, 카이버 수정을 이용해 초기 형태의 광선검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광선검 제작에 도움을 받기 위해 드로이드 박사인 후양 박사를 만든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초공간 도약으로 여러 행성들 간의 이동이 용이해지자 은하계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은하계 최초로 단일 중앙정부가 설립되었던 것이었죠. 야빈 전투 25,000년 전 중심은하의 얼데란 행성을 비롯하여 코어 창립자라 불리는 22개 행성들은 은하공화국 혹은 후대의 구공화국이라 불리는 첫 번째 은하공화정을 형성합니다. 은하공화국은 공화국 헌장 혹은 은하헌법이라 불리는 법을 내걸고 은하계 만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를 설립할 것이라 선포했지만 공화국의 수도는 은하계 깊숙이 안전한 곳에 있는 행성이자 인간 종족의 발상지이기도 한 코러산트 행성으로 영구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정부 초기부터 그 시스템과 법안들은 인간 종족과 중심은하령 행성들에 유리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하공화국이라는 단일 정부의 형성 그리고 온 은하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려 했던 제다이 기사단의 등장은 은하계에 전례 없는 자극을 주었습니다. 은하계 만민을 위한 정부였던 은하공화국의 건국자들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위해 움직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은하계 중심부에서 뻗어져 나오기 시작한 항로들이 이전보다 더욱 촘촘하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끝에 스타워즈 은하계는 이내 폭발적인 우주 탐사의 시대를 맞이하니 이를 팽창주의자 시대 혹은 줄여서 팽창기라고 부릅니다. 팽창기 동안에 스타워즈 세계관 5개 초공간 초고속 항로 중 3개가 형성되었는데 공화국이 건국되던 즈음 가장 먼저 조선업으로 은하계 무역을 시작한 코렐리아 행성을 기점으로 코러산트 행성에서 외곽은하까지 이어지는 코렐리안 런 항로가 뚫렸으며 그 뒤를 이어 코렐리아 행성에서 외곽은하까지 이어지는 코렐리아 무역 항로와 펄레미안 무역 항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은하계는 이동의 혁신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듀로스 종족 탐사원들과 데바로니안 종족 탐사원들이 항로 개척에 큰 공을 세웠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범은하계적인 움직임 덕분에 은하계 시민들은 억겁의 시간을 주어도 횡단하지 못할 거리를 수개월 만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팽창기 당시의 초공간 항로는 중심은하 수준에서만 이어졌기 때문에 은하공화국의 영향권은 중심은하 권역에만 한정되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에서 첫 분파가 형성되어 행성 간에 또아리를 틉니다. 분파의 이름은 오르두 에스펙투. 그들의 지도자였던 루르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뜻이 맞는 제다이를 이끌고 기사단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지식의 영원성을 추구한 루르의 방식은 무엇보다도 자연법을 추구한 제다이의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고 결국 제다이 기사단과 오르두 에스펙투 사이에서는 엔트루비아 분쟁이라 불리는 일종의 종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엔트루비아 분쟁 끝에 제다이는 결국 오르두 에스펙투 의 본거지인 간 행성에서 루루의 기지를 검사하게 되었는데 루루가 영생을 위해서 복사해두었던 인공지능인 영원 루루가 기지의 드로이드들을 모두 점령하고 제다이와 오르두 에스펙투 모두를 학살한 일이 일어납니다. 간 전투라 불리는 이 사건에서 루루는 자신의 인공지능 피조물을 막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고 그의 희생 덕분에 기지 전체가 영문 모를 곳으로 초공간 도약해 사라지면서 간 전투는 끝이 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다이 기사단과 오르두 에스펙투는 평화협정을 맺었고 이후로는 두 집단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상금 사냥꾼 그리도로 유명한 로디아인들의 고향인 로데아 행성이 이 무렵에 은하공화국에 가담했으며 네이모이디아 행성에 정착한 듀로스인들이 네이모이디아인으로 따로 분류될 정도로 외관상에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렐리아 행성의 식민지 개척자들을 선두로 은하계 중심부의 인간 종족 개척자들이 군수품을 비롯한 화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은하계 외지에 있는 요충지들에 보급창을 건설합니다. 군수물자를 저장해둔다 하여 행성 이름 앞에 오드가 붙은 행성들이 바로 이런 곳으로 일례로 행성 오드만텔 등이 있습니다. 행성 오서스나 타이손, 제다위성 등 은하계 각지의 행성들이 제다이의 영적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제다이 역사에서 큰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던 은하에게 타이손 행성이 시간이 흘러 초공간 항로가 바뀌면서 접근이 어려워지자 외곽은하 오서스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모든 제다이는 거의 반필수적으로 오서스로 순례를 다녀와야 했을 정도로 제다이 기사단에게 오서스는 중요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코러산트 대사원과는 다르게 외곽은하에 위치하였고 특히나 수많은 홀로크론이 저장된 대도서관 역할을 한 만큼 수많은 제다이 사학자가 오서스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제다이가 은하계 전역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다이 기사단은 자이게리아 노예제국과 같은 막강한 상대들과도 전투를 벌이며 은하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제다이가 겪은 모든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르두 에스펙투와는 별개로 포스의 어두운 면을 학습하여 생명을 창조하고 죽음을 속이려던 제다이 몇 명이 타락하여 100년간 공화국과 제다이 기사단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것이었죠. 이 전란의 시기를 100년간의 암흑기라 부릅니다. 다크 제다이 분파는 공화국과 제다이의 맹렬한 공세에 결국 항복하고 은하계 변두리 외딴 행성으로 추방되었지만 되려 추방당한 코리반, 후일 모라반드라 불리는 이 행성에 정착한 그들은
토착 종족인 시스 종족에게 신으로 추양받고 후일 탄생하는 시스 기사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야빈 전투 5500년 전에는 은하계 5대 항로 중 하나인 리마 무역로가 완성되며 5100년 전에는 미와긴 지대에서 치스 수뇌부가 결성되어 야빈 전투 5019년 전부터 치스 종족의 미와긴 지대 탐사가 시작됩니다. 치스 종족은 종족 특성상 여성에게만, 특히 10대 전후의 어린 소녀들에게서만 포스가 강하게 발현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세 번째 눈이라 부르는 포스 능력을 위험천만하고 변화무쌍한 미확인 지대를 탐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치스 종족의 소녀 항해사들은 그들의 언어로 오질리 에세엠보, 은하 표준어로 번역하면 스카이워커라 불렸으며, 시간이 지나 포스 능력을 잃은 젊은 선배 항해사들은 케어기버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후임자인 스카이워커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야빈 전투 5000년 전쯤 구공화국은 말기에 접어듭니다. 퀼드로마 서사시가 이 즈음의 은하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서사시는 테타 여제에 의해 일어난 은하핵 지역의 통합전쟁이 종전되고 대하이퍼스페이스 전쟁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은하계를 집어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하이퍼스페이스 전쟁으로 시작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력은 다름 아닌 시스였습니다. 야빈 전투 5000년 전쯤 제다이 한 명이 포스의 진정한 힘은 명상과 수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포스의 어두운 면을 사용해야만 쟁취할 수 있다고 주창한 것이었습니다. 제다이 최고 평의회는 이 제다이를 모라반드 행성으로 추방시켰지만, 이내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의 뒤를 따르면서 시스 기사단이라는 신생 집단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하늘 아래에 양립할 수 없었던 두 세력은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서로 충돌했습니다. 시스의 황금기라 불리던 당시 시스는 시스 제국 혹은 구 시스 제국이라 불리는 세력을 형성하고는 자신들의 연금술로 각종 뒤틀린 맹수들과 슈퍼무기들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제다이와 시스의 전쟁은 결국 공화국 수도성인 코로산트로까지 번졌고, 제다이와 공화국 연합군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함락되었으니 시스 세력은 자신들이 정복한 코로산트에 시스 성소를 세우고 군림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기사회생한 공화국 제다이 연맹군이 반격하면서 코로산트는 탈환되죠. 그 과정에서 제다이는 시스 사원을 무너뜨렸지만 시스 기사단의 사원은 지상뿐 아니라 지하에도 건설되어 있어 그들의 지하 사원은 이후로도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시스 제국의 패배 이후 시스를 추종하던 마사시 종족은 야빈4 위성에 마사시 대사원을 건설했고, 한번 위세가 꺾인 시스 세력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재정비를 거치며 세력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미확인 지대에서는 막강한 세력인 치스 수뇌부가 적들과의 전쟁 도중 본행성인 신라 행성이 공격당하자 자신들이 고대에 습득한 정체불명의 슈퍼무기인 스타플래시를 사용합니다. 치스 수뇌부는 스타플래시의 힘으로 힘들게 승전했지만 무기의 화력으로 인해서 신라의 태양에 큰 무리가 갔고, 결국 그들은 태양의 힘이 약해져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한 신라를 벗어나 야빈 전투 4260년 전쯤부터 인근의 다른 행성들을 개척하여 살아갔습니다. 야빈 전투 4100년 전경 내전이 벌어지던 그리즈말트 행성에서 인간 탐험가들이 중부 은하를 방랑하던 도중 새로운 행성 하나를 발견하여 나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곳으로 대량의 내전 피난민들이 이주하면서 나부에는 돌연 인간 종족이 건간 종족과 공존하게 되었는데, 수십만 년간 나부 행성에서 원주민으로 살아온 건간 종족은 행성에 들이닥친 인간들에 밀려 늪지와 물속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결국 두 종족은 수십 년간 행성에 관할을 두고 전쟁을 벌이다가 서로의 경계를 설정하여 떨어져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포스의 어두운 면의 컬트 집단이었던 크라스라는 집단이 은하의 엠프레스 테타 행성계를 중심으로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지배계층을 탄소냉동시키고 행성계 전역을 휘어잡은 크라스는 크라스 성전을 일으켜 수천 명의 제다이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을 살해했고, 이에 제다이 기사단은 제다이 마스터 울리 퀼드로마의 자원으로 그들을 무찌르는가 했지만, 되려 크라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그가 크라스 세력과 타락 제다이 엑사르쿤의 술수로 타락해버리면서 신시스 제국이 탄생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오서스 행성이 나가사도우라는 시스 군주가 만든 크론 초신성의 위력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로 소행성지대가 생기면서 제다이들이 오서스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신시스 제국 자체는 울리 퀼드로마가 포스의 밝은 면으로 다시 구원받으면서 몇 년 가지 못하고 붕괴되었습니다. 시스 군주 다스 타니스가 말라코어의 시스 사원에 만든 카이버 무기가 알려지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제다이와 시스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았고, 때문에 이 사건은 말라코어 대학살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제다이는 말라코어 행성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행성의 존재 정보 자체가 제다이 자료실에서 소멸됩니다. 이 즈음 제다이 기사들 중에서도 특히 마카시 검술 사용자들이 크로스가드 광선검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야빈 전투
전투 3705년 전 은하계의 마지막 슈퍼 초공간 항로인 하이디안 웨이가 형성되면서 은하계는 5개의 슈퍼 초공간 항로들 덕분에 더욱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은하계는 인간의 이주 그리고 문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은하계 중심부터 바깥으로 지역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5개의 슈퍼 초공간 항로가 완공되면서 교통의 발달로 인근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로 문화가 섞여 초공간 항로를 기준으로 따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은하계 북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뉴 테리토리, 트랜스 하이디안 보더랜드, 슬라이스, 트레일링 섹터, 그리고 웨스턴 리치 등이 이런 예시였습니다. 야빈 전투 3650년 전경 미확인 지대의 치스 종족이 메인 은하계의 중앙정부였던 구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200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세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치스 수뇌부는 다시 미확인 지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시스 기사단과 지성을 가진 육식성 식물인 드랭기어들이 연합하여 은하계를 지배하려 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던 드랭기어의 힘을 두려워한 시스 기사단은 드랭기어의 수장인 위대한 선조를 암흑사인 우주정거장에 봉인시켜 드랭기어들을 모두 잠재웠습니다. 고대 시스 군주인 모미는 천재적인 암흑공법으로 슈퍼무기들을 만듭니다. 그의 슈퍼무기 중에는 퍼마타 케이즈라는 이름의 무기도 있었는데 포스의 어두운 면의 힘으로 특정 사람의 특정 시간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모미는 이후 자신의 함선을 이끌고 도시 하나를 파괴하려 들었지만 제다이 기사들에 의해서 저지당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의 육신은 파괴되었지만 그의 정신이 그의 헬멧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헬멧은 훗날 펠퍼틴 은하 제국기에 펠퍼틴 왕자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야빈 전투 1000년 전쯤 첫 번째 만달로어인 출신 제다이 타 비즐라가 다크세이버를 창조하면서 다크세이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제다이와 공화국은 만달로어인들을 상대로 만달로리안 제다이 전쟁이라는 전면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전쟁을 성스러운 행위로 여긴 만달로어인들이 만달로리안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은하계 각지를 가혹하게 공격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공화국과 제다이는 총력을 다해서 그들을 본성인 만달로어 행성으로 몰아넣은 데 성공했고 설상가상으로 행성을 무차별 폭격하여 지표를 회복 불가의 먼지 상태로 만들면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행성 무스타파에 외지인인 레이디 코박스와 그녀의 남편이 도착하여 토착 무스타파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발생한 전투로 남편이 죽자 코박스 부인은 성스러운 무스타파의 유물인 광성석으로 남편을 부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실패하고 광성석의 에너지는 무스타파 행성의 궤도를 2개의 가스 거성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유물의 비밀을 전해들은 시스까지 행성 무스타파에 찾아오는 계기를 만듭니다. 라다키라는 이름의 제다이가 기사단을 나가고 가족의 재산과 부를 등에 이고 어두운 면으로 빠져 다스 크랄이 됩니다. 크랄 덕분에 시스 세력은 덧없는 세월의 전투라는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그는 나이트메어 컨정션이라는 것을 숙달하여 강력한 시스가 됩니다. 그는 초기에 사라진 제다이 중 하나로 기억되며 후대 시스 군주 다스 티라누스와 비슷한 삶을 산 것으로 기록됩니다. 야빈 전투 1032년 전 오서스 행성의 제다이 사원 소실 이래로 본거지가 필요해진 제다이 기사단이 코러산트 행성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당시 4명의 제다이 마스터가 코러산트에 있던 시스 성소를 정화하고자 그곳에 거대한 제다이 사원을 지었고 기사단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사원 정면에 그들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제다이와 시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대전이 벌어집니다. 제다이 시스 전쟁이라 불린 이 전쟁에서 코러산트가 또 한 번 시스 제국에 함락되었으며 시스 세력에 동참한 비즐라 가문의 만달로어인들이 제다이 사원에서 다크세이버를 탈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코러산트의 함락은 일시적이었고 빛의 군대라 불린 제다이 세력이 시스를 몰아냈습니다. 패배한 시스 부대 암흑의 형제단은 이후 은둔 생활을 이어가며 서로 싸우기를 반복하다 내분으로 멸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암흑의 형제단 출신의 시스 군주 다스베인 한 명이 목숨을 건지는 데 성공하고 제다이와 공화국을 무너뜨릴 원대한 작전을 구상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시대에 시스는 스승과 제자 단 둘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둘의 규율을 창시합니다. 그의 이러한 발상은 2명의 포스 감흥자가 연결되어 엄청난 힘을 구사하는 포스 다이어드에서 착안한 것이었죠. 이후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스 군주들을 베인의 이름을 따서 베인계 시스라고 부릅니다.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시스나 만달로어인들 등 강력한 적을 상대로 한 거듭되는 대전을 견디지 못한 구공화국 정부가 붕괴되고
되고 근대 은하공화국 정부가 그 뒤를 잇습니다. 공화국의 수도성은 그대로 코러산트로 유지되었으며 근대 공화국 건국 이전에 참혹했던 시대 통칭 암흑기와 구분하기 위해 이 이전의 시기를 구공화국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대 은하공화국 건국에 맞추어 새 역법이 시작되었으며 구공화국 군대는 해산되고 은하의회가 개편되어 초대 최고 수상으로 타서스 발로럼을 선출합니다. 발로럼 행정부의 은하공화국은 루산개혁이라는 이름의 전면적인 정부 개혁안을 펼쳐 오랜 세월 이어진 공화국과 민주주의 정신을 보존하고 정비하려 했습니다. 코러산트의 제다이 사원이 제다이들의 작전본부이자 영적 중심지로 변모한 것도 이 시기였으며 몇 년 지나지 않아 행성 일럼에도 제다이 사원이 건설되었습니다. 커세어워 통칭 해적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제다이 기사단의 마스터 우우부는 금기를 깨고 제다이 광선검으로 만든 비장의 무기인 파킬러를 개발 및 사용했습니다. 파킬러를 사용한 우우부와 그의 동료는 기사단에서 제명되었는데요. 제다이 시스 전쟁 이후 개혁을 겪은 은하공화국은 은하행성계 협정을 통해 혹시 모를 참혹한 전쟁에 대비해보려고 했습니다. 협정안은 주로 교전이 벌어졌을 시의 규칙들을 담고 있었는데 예컨대 상대의 항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등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야빈 전투 1000년 전에서 500년 전까지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 마즈카나타와 요다, 자바더헛이 태어났으며 통합자라 불리는 자판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안정된 나부 행성이 공화국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쿠아트라이브 야드는 이 즈음에 로타나 행성을 구매해서 자회사 로타나 중공업을 설립합니다. 야빈 전투 522년 전경에는 그릇된 길을 걷는 제다이를 감금하기 위해서 행성 롤라 사유에 시타델 감옥이 건설됩니다. 루산개혁 이후 근대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500년간 평화의 시대를 겪은 공화국, 평화기의 연장에서 어림잡아 야빈 전투 500여 년 전부터 100년 전즈음까지를 고공화국기라 부릅니다. 이 시기는 공화국과 제다이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던 시기였지만 그와 동시에 빛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야빈 전투 500년 전 혼돈의 행성 에버론이 자연재해로 파괴되면서 토착 종족인 에버론인들이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천성이 폭력적이고 배반스러웠던 에버론인들은 대탈출에 성공했음에도 서로를 의심하여 동족 사례를 이어나갔고 결국 은하계에 에버론인들은 몇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다른 종족들을 대할 때에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기에 에버론인들에 대한 다른 종족들의 인상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야빈 전투 392년 전 당시 은하계는 본격적으로 초공간 항로 개척으로 에너지가 뿜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중심 은하에서 외곽 은하로 이어지는 안전한 새 항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문명과 행성, 생명체들이 은하공화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현상은 야빈 전투 383년 전 무렵에 대하이퍼스페이스 러쉬라고 불릴 정도로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은하공화국은 유례 없이 2명의 최고 수상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인간 출신의 경그레이락 수상은 공화국 중심부의 정계를 관리했고 쿼렌 종족 출신의 올렘 몰로는 직접 개척 중인 은하 외곽에 파견되어 제다이와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외곽 은하의 아이람과 에로노 행성 사이에서 수천 년간 벌어져 왔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영원전쟁이라 불리는 그들의 전쟁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전쟁에 대한 문제는 공화국에게 아주 골치 아픈 외교 난제로 다가왔습니다. 포스의 경우 평화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한때 제다이의 통치를 받았던 제다 위성에 아직 제다이 거상이 남아있던 당시에는 제다이뿐 아니라 포스를 둘러싼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제다이는 그런 분파 중 하나이면서도 당대 가장 힘이 많은 분파로서 다른 포스 종교들의 내분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다 위성의 휠족의 수호자였던 사카르 롤드라는 인물이 교단에서 쫓겨난 후 외곽 은하의 보잘것없는 달나 행성에서 열린 손의 길이라는 새로운 포스 종교를 창단합니다. 그들은 포스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편 포스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거나 사용되면 아니 된다고 여겼습니다. 사상이 특이하지만 그뿐이었던 그들은 공화국 국경지대에서 난민들을 돕는 선교활동을 펼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가 했지만 엘리시아 제버론이라는 인물이 교단의 지도자 어머니가 된 이후로는 극단적인 길을 밟았습니다. 제버론은 그들의 사상, 그러니까 포스가 누군가에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스를 사용하게 도와주거나
포스를 담는 포스 유물들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았는데, 심지어는 제다이 기사단과 같은 다양한 포스 종교들이 포스와 상호작용하는 것 그 자체까지 문제시 삼았습니다. 재벌로는 앞에서는 평범한 종교단체인 척, 뒤로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게이지 일렉트릭이라 불리는 초대형 기함을 건조하여 이동식 본부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포스 해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임리스라는 포스 포식자의 알과 네임리스 통제봉인 계절의 봉을 구합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계절의 봉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제다이 둘을 급파하고 교단의 음모를 알아채고는 교단과 대치했지만 갓 부화한 네임리스 괴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제다이의 사망으로 제다이 기사단은 네임리스와 열린 손의 길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제다에서 다양한 포스 사용자 집단들과 함께 포스 집회라는 회동을 갖습니다. 은하공화국 또한 같은 장소에서 아이람과 에로노 행성 사이의 외교를 중재하는 회담을 가졌죠. 하지만 열린 손의 길로 인해서 민감한 두 회담이 이루어지는 제다 위성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버렸고 위성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이람과 에로노의 군대, 수많은 포스 집단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사방에서 교전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제다 전투라 불리는 이 사태 때문에 제다에 서 있던 마지막 제다이 거석인 수호자 동상이 무너져 내리고 제다이와 공화국의 외교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제다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제다이 기사단과 공화국은 유유자적 도망간 줄 알았던 열린 손의 길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달나 행성으로 향해 그들을 조사합니다. 뒤를 밟힌 열린 손의 길은 즉각 폭력 조직인 다친 주먹의 길 조직과 네임리스들을 풀어 제다이를 공격했죠. 비극의 밤 혹은 달나 학살극이라 불린 이날 제다이를 비롯하여 제다이를 돕기 위한 달나 민간인 다수가 열린 손의 길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제다이는 궁극적으로 달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곳에 전초기지를 짓고 열린 손의 길 사태를 마무리 짓는가 했지만 전투에서 살아남은 다친 주먹의 길 세력은 기암인 게이지 일렉트릭을 타고 몰래 달나에서 달아났습니다. 아즐린 렐이라는 제다이는 달나에서 포착된 네임리스 괴물들을 연구하는 데 여생을 바쳤다가 포스의 어두운 면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이 무렵 은하계가 팽창되면서 팽창작전이나 이주했을 인프라를 지원해주던 기업들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야빈 전투 350년 전에는 네이모이디아인들에 의해 범은하 기업체인 무역연합이 창설되었으며 야빈 전투 319년 전에는 기술조합이 무스타파 행성을 손에 넣습니다. 기술조합은 무스타파인들에게 기술을 제공해주는 대신 그 기술로 채굴한 광물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달라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무스타파 행성에서는 광업이 성황하죠. 야빈 전투 232년 전 외곽은하까지 이어지는 소수의 항로들이 형성되어 모험을 즐기려는 자와 공화국의 검문을 피하려는 자들이 속속 이주하기 시작했고, 코러산트 행성 기반의 은하 공화국이 리나소 최고 수상을 선두로 공화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 은하계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며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평화와 영감을 가져다주기 위해 인프라부터 문화까지 개발하는 위대한 작업의 은하계를 구상합니다. 리나소는 항해하기 어려운 외곽은하에 대한 공화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갤럭틱 프론티어라고 불리던 외곽은하에 지원 활동을 설립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스타라이트 비콘이라 불리는 우주 정거장이 준공되어 항행과 통신 그리고 치안 등에 도움을 줍니다. 비콘은 또한 제다이 사원의 역할도 겸하여 제다이들과 공화국군이 쉬이 지원할 수 있게 도왔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던 박타 또한 이 시기에 대규모 생산이 시도됩니다. 스타라이트 비콘이 건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은하 해적 조직인 나일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고공화국기는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일 세력은 100여 년 전에 달나에서 도주한 마르다로의 다친 주먹의 길 잔당이 이전까지는 별 볼 일 없던 변두리의 해적단인 나일 해적단의 우두머리로 융합되면서 생긴 아주 위험한 집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 가문의 제다이를 향한 분노심은 아무런 이유 없는 혐오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일은 아무런 동기 없이 단순히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다이와 공화국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나일의 지도자이자 마르다로의 후손인 마키언 로는 초공간에서 변칙적으로 항행이 가능한 패스 엔진을 이용하여 세력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해적단의 리더들이 건재한 상황이었기에 그는 뒤에서 조용히 해적들에게 패스 엔진의 항로만 제공하면서 그들의 세력 확장을 돕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초공간 항로를 위험하게 가로지르던 나일 해적선이 초대형 화물선인 레거시런호와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레거시런은 초공간 항로를 횡단하는 우주선을 보고 급선회했지만 오래된 선체가 무리한 기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초공간 도약
도중에 일어난 이 대참사로 인해 외곽은하 전역에 광속으로 움직이는 레거시 런호의 파편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제다이와 은하공화국은 최선을 다해서 민간인들을 도왔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리나소 수상은 대재앙이라 불리는 레거시 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외곽은하로 이어지는 모든 항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외곽은하에 발이 묶인 생존자들이 고대 아막사인 정거장에서 시스가 봉인했던 식인 괴수인 드랭기어들을 방출시켜버렸고, 나일과 함께 드랭기어들은 외곽은하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머자나 제다이와 공화국은 나일 해적단과 드랭기어 문제를 일단락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행성 발로에서 공화국 박람회를 개최하지만, 제다이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렸던 패배한 척했던 나일이 공화국 박람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현장은 생지옥이 됩니다. 공화국과 제다이는 나일 해적단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은하계 전역에서 그들과 교전을 벌였는데, 제다이와 공화국의 관심이 온 은하계로 퍼진 사이에 그들의 본진인 스타라이트 비콘 정거장을 노린 나일 해적단은 과거에 열린 손의 길 교단이 발견해낸 네임리스 괴물들을 이용하여 제다이의 포스 능력을 무력화시켰고, 기어코 정거장을 두 동강 냅니다. 공화국과 제다이의 자부심인 스타라이트 비콘은 수많은 민간인과 제다이의 희생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네임리스 괴물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제다이는 자신들이 손도 까딱 못하고 목숨을 잃는 초유의 상황이 찾아오자 겁에 질려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외지에 있는 작은 제다이 사원에 있던 제다이 기사들 모두를 코러산트 대사원으로 소집하고 가디언 프로토콜이라는 긴급 비상지령을 내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제다이가 꼬리를 말고 도망가자 마키온로는 은하 외곽에 진을 치고는 그곳에 오큘루전 존이란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영토로 선언합니다. 우주선의 초공간 도약을 방해하고 자체 수리까지 되는 인공위성들로 만들어진 장벽 스토머를 뚫고 오큘루전 존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다이 기사단은 사력을 다했지만 되려 연달아 크고 작은 인명피해들을 입었으며, 마키온로는 그런 제다이를 비웃으며 스토머를 늘리고 오큘루전 존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정부주의자였던 마키온로는 통치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영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생각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굴림이 몇 년이나 더 지속될지는 곧 마무리될 고공화국 페이지 3 이야기에서 끝이 납니다. 나일 사태가 끝나고 1세기 정도가 더 흐른 야빈 전투 132년 전, 전대미문의 제다이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공화국 전역이 술렁였고 은하의회에서는 가뜩이나 논의되고 있었던 제다이 기사단 외부 검토안을 즉각 발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역설되었습니다. 사건이 점점 걷잡을 수 없어지자 제다이 최고평의회 대표였던 제다이 마스터 버네스트라 로는 공식 석상에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6년 전 행성 브렌도크에 제다이 넷이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녀들의 포스 교단을 발견했고 그들과의 마찰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 후 제다이 넷은 그 일을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진실이 드러나려고 하자 솔이라는 이름의 변절한 제다이가 거짓이 들통나는 것을 막고자 동료들을 죽였습니다. 제다이 최고평의회는 마스터 솔의 행동을 전적으로 규탄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버네스트라의 성명에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타의적으로 숨겨진 진실들이 많았습니다. 동료 제다이 기사들을 죽인 건 마스터 솔이 아니라 버네스트라의 전 제자이자 현재는 다스 플레이거스의 시스 제자로 활동 중이던 통칭 낯선 자의 소행이었죠. 낯선 자와 플레이거스의 음모는 제다이 기사단의 진실 은폐 덕분에 이후로도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잇따른 사건 사고로 공화국의 황금기인 고공화국기가 사실상 막 끝난 야빈 전투 85년 전, 중심은하의 중요한 농업행성 프로토브렌치에 항성폭풍이 불어 재앙이 일어납니다. 제다이 기사 사이포디아스가 사전에 포스로 이를 점지했고 두쿠가 그를 지지하며 행성을 돕자고 했지만 제다이 기사단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며 늑장을 부리다가 결국 행성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행동하는 제다이 기사단을 믿었던 요다의 제자 두쿠는 최고의 검객이 되고 제다이 최고평의회의 이런 자리까지 올랐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에 한탄합니다. 두쿠는 야빈 전투 68년 전쯤 두 번째 제자인 콰이곤진을 자신의 파다완으로 발탁하여 그를 가르치지만 기사단의 환멸을 느끼는 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년 뒤인 야빈 전투 65년 전, 본 타팔로 국왕 재임 기간의 나부 행성이 다마스크 주식회사와 손을 잡고 행성의 천연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거대한 에너지 동력원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이 막강한 플라즈마 동력원 덕분에 나부 행성은 남는 에너지를 무역연합을 통해 판매하기까지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었고, 넘치는 화물 수요 탓에 나부의 우주항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나부와 손을 잡은 다마스크 주식회사의 수장은 훗날 펠퍼틴의 스승이 되는 다스 플레이거스였습니다. 야빈 전투 52년 전, 다스 플레이거스의 제자가 된 젊은 펠퍼틴은 그의 도움을 받아 나부 행성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공화국 내부에서 제다이와 공화국의 분열을 위한 시스의 복수를 위해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야빈 전투 42년 전 두쿠의 첫 제자인 라엘 레버로스의 알선으로 나부의 팔퍼틴 의원과 제다이 마스터 두쿠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콰이곤을 제자로 발탁한 지 26년이 되던 그해 바뀌지 않는 현실에 한탄한 두쿠는 결국 제다이의 길을 포기합니다. 두쿠는 자신의 고향인 세레노 행성에서 벌어진 동란을 제압하고 사고에서 사망한 그의 형 라밀 백작의 뒤를 이어 세레노의 백작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그 재력과 힘으로 자신이 직접 은하계를 바꾸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두쿠 백작이 세레노로 복귀한 이듬해 타투인 행성의 노예 출신인 슈미 스카이워커에게서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슈미에게 남편은 없었기에 아나킨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 기묘한 것이었죠. 아나킨이 태어난 같은 해에 요다 종족의 그로구 또한 태어났습니다. 한편 제다이 마스터 콰이곤 진과 오비안 케노비 사제는 사제지간이 된 지 4년 차에 접어든 시점인 야빈 전투 40년 전에도 삐걱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원론주의자인 케노비와 최고평유회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진은 사사건건 충돌했지만 둘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스승과 제자 그 이상의 관계로 성장합니다. 이 무렵 행성 만달로어에서는 세팅 크리즈를 선두로 하는 평화주의 신 만달로어인 세력과 보수파 데스워치 사이에서 내전이 발발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콰이곤 진과 오비안 케노비가 만달로어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케노비는 세팅 크리즈를 만납니다. 또래인 크리즈를 경호하며 그녀와 사랑에 빠진 케노비는 그녀를 위해서 기사단을 나서겠노라 다짐했지만 세틴의 부친이자 크리즈 가문의 가주였던 아도나이 크리즈의 사망으로 장녀였던 세틴이 크리즈 가문을 책임져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흐지부지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가문 전쟁이라고도 불린 이 전쟁에서 크리즈 가문의 세력이 승리하면서 만달로어인들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또한 같은 해 브렌탈포 행성에서 갤러너소가 공화국 미래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오슨크레닉과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다스 시디어스가 다스모를 제자로 발탁합니다. 피니스 발로럼 수상의 임기가 막 시작된 야빈 전투 34년 전에는 말라스테어 회랑에서 율라렌 제독이 이끄는 공화국 방위함대와 백전노장 트렌치 제독이 격돌했으며 그 외에도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3PO의 제작을 시작하고 제다이 마스터 메이스 윈두가 데파빌라바를 제자로 두었습니다. 이 무렵 제다이 기사단은 사실상 은하공화국의 사법부 산하 공무원 집단으로 성격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다이 최고평의회 멤버들마저도 끼케야 외교 임무나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했고 평상시에는 법무자문이나 서류 처리와 같은 잡무를 수행했죠. 이러한 시기에 제다이 마스터 콰이곤 진은 제다이 기사단의 우두머리인 최고평의회가 코스믹 포스라는 대의 명분만 쫓으며 정작 눈앞에 고통받는 은하계 시민들 즉 리빙 포스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가했고 임무를 위해서 다른 행성에 파견되어 있었던 데파빌라바를 제외한 콰이곤의 주장에 동의한 제다이 최고평의회 멤버 전원이 제다이 기사단과 깊은 연이 있는 크웬 행성을 방문합니다. 그러던 야빈 전투 33년 전 은하계에는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스 플레이거스의 제자인 다스 시디어스가 1000년 만에 시스의 복수를 준비한 것이었죠. 자신의 제자인 다스모를 훈련시키던 시디어스는 교묘하게 자신의 계획에 첫 단추를 끼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위러프 타킨의 고향인 에리아두 행성에서는 당시 피니스 발로럼 최고수상 그리고 무역연합의 간부진 사이에서 에리아두 회담이라 불리는 굉장히 중차대한 회담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은하공화국은 은하계 중심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은하 사이의 상업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자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는데 이런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무역연합과 같은 사기업들의 힘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코러산트의 의회 의석까지 차지한 무역연합은 자유무역지대의 보호를 명분으로 거금을 징수했고 이를 내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동시에 의회 내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로비를 알선하면서 의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피니스 발로럼대에 접어들어 공화국 행정부는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었던 무역연합과 자유무역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대 과세 법안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무역연합과 발로럼 행정부 간의 마찰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다스 시디어스의 페르소나를 숨기고 있던 나부의 쉬브 펠퍼틴 의원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발로럼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의 뒤를 이어 최고 수상직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는 다스 시디어스의 페르소나로 무역연합의 반공화국 성향 관료인 누트 걸레이를 포섭하는 한편 쉬브 펠퍼틴의 페르소나로는 발로럼 곁에부터 무역연합이 펠퍼틴이 대표하는 나부 행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에리아두 회담장의 네뷸라 프론트라 불리는 급진주의 단체가 돌연 나타나 당시 무역연합의 이사진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은하계 최고의 조선업 행성인 쿠아드라이브 야드의 경영진을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서로 테러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 여겼던 무역연합과 공화국의 갈등은 극에 치닫습니다. 암살미수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발로럼의 행정부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진상조사를 시도했지만 회담이 열린 에리아두 행성의 부총독이었던 위러프 타키는 팔퍼틴 의원의 사적인 요청을 받고 조사를 저지했습니다. 에리아두 회담의 결과 무역연합의 간부진은 누트 건레이 파벌의 네이모이디아인들이 꿰차게 되었고 에리아두 행성의 총독으로 위러프 타킨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과거의 프로토브렌치 행성의 미래를 예지했던 것처럼 은하계 전체를 뒤덮을 대전을 예지한 두쿠의 절친한 친구 제다이 마스터 사이포디아스는 제다이 최고 평의회에 공화국이 군대를 만들어 위험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강경히 주장했지만 오히려 다른 평의회원들은 그의 광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그를 평의회에서 제명시킵니다. 그러나 사이포디아스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제인간 장인들이 거주하는 리시 외소 은하의 카미노 행성에 공화국과 기사단이 승인을 했다며 비밀리에 수백만 명이 넘는 복제인간 군대를 주문합니다. 발로롬 행정부의 은하공화국이 자유무역지대 과세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무역연합이 극렬히 반발합니다. 다스 시디어스의 계략대로 무역연합은 기존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행성이자 팔퍼틴 의원이 대표하는 행성인 중부은하령 행성 나부를 본보기로 침공합니다. 무역연합이 나부를 침공하던 당시에 사용한 전투 드로이드 부대는 역시나 팔퍼틴이 지오노시스의 대공자리에 앉힌 포글 더 레서의 협조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무역 사태가 고조되고 발로롬 수상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콰이곤진과 오비안 케노비를 나부로 보냈지만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기만 합니다. 두 제다이는 나부의 여왕인 파드메 아미달라를 몰래 수도인 코로산트로 빼내서 은하의회에서 도움을 청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다이 기사단에 내려오는 예언상의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만나게 됩니다. 공화국의 전폭적인 지원은 없었지만 다행히 나부의 여왕인 파드메 아미달라와 두 제다이 기사들 그리고 어린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활약으로 무역연합 사태는 종식되고 1000년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시스 군주 다스몰 또한 처리되었지만 그 대가로 콰이곤진이 숨을 거둡니다. 나부의 무역 사태 해결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던 공화국 수상 피니스 발로럼이 탄핵되고 쉬브 펠퍼틴 의원이 최고 수상직에 앉습니다. 이로써 펠퍼틴은 은하계 권력의 최정점에 앉게 되었습니다. 디아스의 단독 행동은 타락한 제다이 두쿠의 귀에 들어갑니다. 은하계 변혁을 도모했던 두쿠는 그 힘을 줬던 도중 다스 시디어스에게 현혹되어 서서히 시스의 길을 걷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두쿠는 범죄 조직인 파이크 조직을 매수하여 자신의 친구인 디아스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해 카미노인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군대 양성 주문을 합니다. 현상금 사냥꾼 장고펫을 모체로 하되 복제인간들의 두뇌 속에 공화국과 제다이를 전복할 생체칩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생체칩의 진위에 대해서는 오직 두쿠와 시디어스만이 알고 있었죠. 가장 친한 친구를 살인한 두쿠는 제다이 기사단을 탈퇴한 상태였음에도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교류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어중간한 상황을 이용하여 카미노 행성과 클론들에 대한 정보를 제다이 사원 도서관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고는 작전 진행 과정을 보고하는 겸 콰이곤진을 죽인 다스몰의 죄를 따지러 다스 시디어스를 만나는데 두쿠는 그 미래를 제다이 마스터 야들에게 들켜버리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결투 끝에 야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두쿠는 이제 시스의 길을 걸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시스의 계략과는 상관없이 클론 대군의 모체가 된 현상금 사냥꾼 장고펫은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과 성장 가속화가 되지 않은 복제인간 하나를 요청했고 코드네임 알파라 불린 이 아이는 보바펫이라는 이름하에 장고펫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보바와 함께 장고펫의 여성형 클론인 코드네임 오메가 또한 탄생했지만 오메가는 비밀리에 카미노인 과학자인 날라세 박사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4년 후 파드메 아미달라가 나부의 여왕직에서 물러나고 은하의회에 나부의 대표로 앉게 됩니다. 비슷한 시점에 캐나리 행성에서는 카사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또다시 4년이 흐르고 다스 티라노스가 두쿠 백작의 페르소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렉서스 행성에서 연설을 하여 공화국과 제다이의 무능함을 역설하였고 이에 동의한 행성계들이 공화국에서 집단 탈퇴하면서 소위 분리파라 불리는 독립행성계 연합이 결성됩니다. 힘이 강한 세레노 행성의 백작이자 한때 기사단이 자랑하는 가장 뛰어난 기사였던 두쿠였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리주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겁에 질린 공화국 의회는 군대 창설안까지 투표로 붙이게 됩니다. 허울뿐인 사상전은 평화로웠던 캐나리 행성을 뒤덮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자연히 파괴당한 캐나리에서 어린 카사는 우연히 우주선 고무를 구하러 행성에 도착한 클렘과 마바 안도르 부부에게 발견되고
입양됩니다. 야빈 전투 22년 전 의회가 끊임없이 군대 창설안을 논의하자 공화국의 평화주의 이념을 내세우며 이에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던 나부의 파드메 아미달라 의원이 투표를 위해서 수도 코로산트에 오던 도중 암살 미수를 당합니다. 암살 의뢰를 받은 이는 다름 아닌 클론 군단의 모체인 장고 팻은 스카이워커와 케노비에게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근거지 카미노 행성의 단서를 실수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스카이워커와 케노비는 서로 흩어져서 의원 암살 미수 사건을 조사하기로 하죠. 장고 팻을 뒤쫓던 오비완 케노비는 제다이 사원 기록 보관소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지역에서 카미노 행성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제다이 마스터 사이포디아스가 요청한 장고 팻의 유전자 조작 복제 인간으로 구성된 100만 대군을 조우합니다. 공화국을 위한 클론 군단의 등장으로 정작 공화국은 투표도 하기 전에 군대를 갖게 됩니다. 한편 의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의원 보호 임무의 일환으로 나부 행성으로 파견되었다가 의원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스카이워커는 모친이 사망하는 환영이 현실이 되자 환영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장고 팻을 쫓던 케노비, 그를 도우려던 스카이워커와 아미달라 의원 모두는 두쿠와 분리파 지도자들이 있었던 행성 지오노시스의 투기장에서 발각되어 생포되고 그와 동시에 수도인 코로산트에서는 펠퍼틴 수상이 비상 권력을 부여받으면서 덕분에 의회 간섭 없는 군대 통솔권을 확보합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던 전쟁은 지오노시스 행성의 사막에서 기어코 시작됩니다. 케노비와 스카이워커, 아미달라를 구하기 위한 제다이 타격대와 요다가 이끌고 나타난 클론 군단이 분리파의 드로이드 군단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를 제1차 지오노시스 전투라 하며 느닷없이 나타난 클론 대군에서 이름을 따 클론 전쟁이라고 합니다. 클론 전쟁이 발발하면서 은하 공화국이 누리던 천년간의 평화기는 종료됩니다. 제다이 타격대와 클론 군단이 지오노시스에 투입되고 클론의 습격으로 전투는 공화국군의 승리로 종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의 분리파 요인들이 체포되었으며 장고 팻 또한 아들 보바 팻을 남긴 채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오노시스에서 구조된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파드메 아미달라는 행성 나부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고 스카이워커는 기사로 승급하여 전장에서, 아미달라는 의회에서 각자 자신만의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클론 전쟁 초반 무역연합 측 영토인 중립행성 카토네이모이디아에서 폭탄 테러가 벌어져 오비완 케노비와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진상조사에 나서지만 결국 테러범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대신 두 사람은 아사즈 벤트리스라는 두쿠의 하수인을 만나게 됩니다. 기사가 되면서 장군직을 겸한 스카이워커는 클론 부관으로 CT-7567 렉스 대위를 두게 되고 그의 산하에 푸른색 갑옷을 입은 제501 클론 대대가 배정됩니다. 렉스와 스카이워커는 전쟁 초장부터 수많은 무공을 떨치면서 드높은 명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기사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킨 스카이워커에게는 아소카 타노라는 이름의 파다완 또한 배정됩니다. 앞으로 3년간 이어질 클론 전쟁은 초장부터 온 은하를 화마로 뒤덮었습니다. 이미 공화국의 군사시설들과 주요 항로를 알고 이에 대비한 분리파에 대항하기 위해서 외곽 은하의 헛종족이 공화국과 손을 잡았으며 분리파는 다양한 종류의 슈퍼무기들을 설계하고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수도인 코로산트까지 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공화국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은 영웅을 낳았고 공화국 진영에는 스카이워커와 케노비, 분리파 진영에는 그리버스 장군과 아사즈 벤트리스 등 역사에 이름이 남을 이들이 혈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오노시스 전투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통칭 죽음의 별 데스스타 정거장의 등장으로 공화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행성을 파괴할 수준의 슈퍼레이저를 단 전투 정거장에 대항하기 위해 공화국은 특수무기 개발 부서를 창설하고 소행성 무장형 전투 정거장과 어뢰 공성 플랫폼 등의 슈퍼무기 개발을 논의 및 진행하지만 평화주의적 정책으로 모금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그 대신 분리파가 죽음의 별을 완공하기 전에 공화국이 선수를 치자는 제안이 통과되면서 공화국 진영에서 준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별은 설계 단계였지만 분리파는 또 다른 슈퍼무기인 멀레벌런스 5를 가동합니다. 초대형 이온포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멀레벌런스 5 사태로 인해서 공화국 해군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활약으로 결국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 첫 회에 봉쇄된 외곽은하의 라일로스 행성 우주 방어선을 제다이와 공화국군이 돌파하고 지상전에 돌입합니다. 덕분에 반란군 참신둘라가 이끄는 라일로스의 트윌렉인들은 행성을 되찾았죠. 이처럼 2년차에 접어든 전쟁은 방어에 급급하던 공화국이 공세에 나서고 이미 점령된 분리파령 행성들이 다시 반기를 일으키는 등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리파는 심지어 클론 군단의 심장인 카미노 행성까지 공격하는 대담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만큼 전쟁이 격화되면서 증가하는 전쟁 피해로 공화국과 분리파 사이에서 평화협상의 기류가 보였지만 두쿠백작의 사주로 코로산트 행성의 중앙 동력 시설인
시설이 사보타주 당하면서 전쟁의 열기가 다시 고조되고 분리파의 경우 평화주의 세력이 숙청당합니다. 이듬해에는 지오노시스 행성 상공에서 데스스타의 준공이 시작되었고 외곽 은하에서 코로산트로 이어지는 비밀 항로가 발견되는 등 전쟁에 더더욱 힘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 제다이 기사단이 수만 년 전에 멸망시켰다 여긴 자이게리아 노예 제국과 각종 범죄 조직들이 세력을 키워나갔죠. 또한 죽은 줄 알았던 시스군주 다스몰까지 생존했음이 드러나면서 혼란은 더더욱 가증됩니다. 포스의 예언 또한 적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 일행이 우연히 도착한 행성 모르티스에 포스 신들 3명이 모두 사망하면서 포스의 균형을 관장하는 자리가 비어버립니다. 전쟁 마지막 해 클론 전쟁의 폭력은 극한까지 치닫습니다. 부활한 다스몰은 자신이 명을 이어나가려면 다스 시디어스의 체스판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짜야 함을 직감하고 은하계의 범죄 조직들을 결집하여 그림자 공동체를 창립합니다. 블랙선, 데스워치, 헛카르텔, 파이크 등의 유력 조직들이 가담하며 이후 드라이덴 보스의 크림슨 던도 뒤늦게 합류합니다. 몰이 움직이면서 세팅 크리즈 공작이 사망하고 만달로어 행성에 내전이 발발합니다. 만달로어의 외지 세력이 지도자로 앉는 것을 거부한 보카탄 크리즈의 세력은 몰과 그의 세력을 축출하고자 공화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한편 제다이 사원에 반전주의 성향의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테러의 유력 용의자로는 결백한 아소카 타노가 지목되었고 진범이 체포되고 무죄 판결이 난 이후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낀 아소카는 제다이 기사단을 나가게 됩니다. 제자를 잃으며 스카이워커의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화국의 고등정찰 특공대원 파이브스가 제66호 명령의 진상과 클론 병사들의 두뇌에 생체 칩이 이식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아나킨 스카이워커 장군과 501 대대장 렉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코러산트 방위대장 폭스 사령관의 총에 맞고 전사하면서 진실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만달로어 사건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만달로어 공방전으로 보카탄을 돕기로 한 아소카 타노가 이끄는 공화국 지원군이 다스몰의 세력과 전투를 펼쳤고 몰이 패배합니다. 만달로어 공방전과 동시에 수도성 코러산트가 천년 만에 습격당하면서 코러산트 전투가 발발합니다. 비밀 초공간 항로가 그리버스 장군에게 넘어가 일어난 일로 펠퍼틴 최고 수상이 그리버스 장군에게 납치되지만 이내 스카이워커와 케노비에 의해 구조되고 그 과정에서 두쿠 백작이 스카이워커의 손에 사망합니다. 두쿠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성 우타파우에서 오비안 케노비가 드로이드 군단 사령관인 그리버스를 죽이면서 실질적으로 분리파는 머리를 잃습니다. 기세를 탄 공화국은 공세를 이어나갔고 분리파는 외곽 은하까지 밀려납니다. 한편 파드메 아미달라가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나킨은 그런 파드메가 목숨을 잃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제자까지 잃고 아내까지 잃을 수 없었던 스카이워커의 정신이 다시 한번 흔들리자 이때를 노린 쉬브 펠퍼틴이 그에게 죽음을 정복한 어두운 면의 방법을 제안하면서 다스 시디어스가 바로 펠퍼틴 최고 수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수상이 시스군주 다스 시디어스임을 알게 된 제다이 메이스 윈두는 다른 3명의 제다이를 대동하고 그에게 대적하려 했지만 결국 시디어스가 승리합니다. 정체를 드러낸 시디어스는 온 은하에 흩어진 제다이 장군들 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클론 병사들의 뇌에 이식된 생체칩으로 모든 제다이를 사살한다는 내용의 66호 명령을 발동하면서 온 은하계의 제다이가 죽어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제다이가 죽은 것은 아니기에 케일럽 듐, 아소카 타노, 칼 캐스티스 등 소수의 제다이는 생존합니다. 어두운 면에 몸을 바치기로 한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다스 베이더라는 칭호를 얻고 제다이 숙청에 선봉에 섰습니다. 다스 시디어스는 제다이가 자신을 암살하고 정권을 잡으려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자신을 황제로 하는 은하 제국 창설을 선포합니다. 제다이의 뒤를 이어서 무스타파 행성에 집결한 분리파 수뇌부 또한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손에 학살당하면서 모든 드로이드 군단의 작동이 중지되고 클론 전쟁은 승자 없이 끝이 납니다. 숙청에서 살아남은 제다이 기사 오비안 케노비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제자인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있음을 알게 되고 무스타파 행성에서 그를 사망 직전까지 내몹니다. 케노비와 만난 요다 또한 다스 시디어스와 은하 의회에서 결투를 벌였지만 패배했죠.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파드메 아미달라가 사망하고 다스 베이더가 창조됩니다. 폴리스 마사 행성에서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아 오르가나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를 낳은 파드메는 출산 도중 사망하는데요. 새로운 희망들을 지켜내고자 루크 스카이워커는 오비안 케노비의 보호하에 타투인 행성의 오웬 라스에게, 레아 오르가나는 얼데란의 베일 오르가나에게 입양되고 오비안 케노비는 타투인에서, 요다는 데고바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만달로어 공방전 이후 아소카 타노와 헤어진 렉스 대위는 클론 생존자들에게 생체칩의 존재를 알려주고 다닙니다. 이렇듯 클론
전쟁이 끝나고 공화국도 없어지자 클론 병사들의 존재 이의가 사라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66호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제99 클론 특공대 배드배치가 행성 온데론의 민간인 사살 임무를 거부하고 제국은 공화국과 다른 정부임을 깨달아 팀의 저격수인 크로스에어를 제외한 전원 탈영합니다. 탈영 과정에서 장고펫의 여성형 클론인 오메가도 합류하죠. 온데론에서 배드배치와 조우한 소우게레라 또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곧바로 제국에 대한 반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은하 제국은 배드배치를 나쁜 예시로 삼고 카미노제 클론 트루퍼 양성을 폐지하여 제국군 램파트 중장의 지휘하에 워멘틀 프로젝트라는 정예 모병 강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전장에서 물러난 클론 특공대원들이 행성 다로에서 모병된 초기형 스톰 트루퍼인 TK 트루퍼들의 교관으로 활동합니다. 클론 전쟁의 흔적은 빠르게 사라져 행성 렉서스를 비롯한 전 분립화령 행성들에 대한 제국의 압박이 거세게 이루어졌으며 카미노 행성의 주요 클론 시설인 티포카시도 파괴됩니다. 카미노의 관련 인사들은 전원 제국 과학시설로 이동되면서 복제인간 기술은 제국이 독점하게 됩니다. 장고팩 클론 트루퍼 시대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제다이와 공화국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 발자취가 소멸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오더 66에서 살아남은 제다이 기사들은 이 어둠의 시대에 자신들만의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은둔자 제다이로서 자신이 한평생 추구해온 길을 가장 힘든 시기에도 걸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의에 충성할지 선택해야만 했죠. 전 제다이 파다완인 베리스오피와 같은 일부 제다이는 질서와 안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새롭게 신설된 제다이 사냥대 인퀴지토리우스에 가담하여 인퀴지터로서 제다이 생존자들을 사냥했지만 케일럽 듐과 같은 생존자들은 다음 14년여간 제다이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신분을 숨긴 채로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 제국의 날을 기념하던 이듬해 분리파 행성들이 더욱 거센 탄압을 받습니다. 분리파 잔당 숙청을 빌미로 민간인 사상자가 끊이질 않았지만 위러프 타키는 서부 지역 평화수복 작전을 계속하며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제국의 행위를 바라만 볼 수 없었던 일부 행성들이 반기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라일로스와 온데론, 라다 행성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라보던 일부 반제국주의 인사들은 지역 반란군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네트워크 구성에 착수합니다. 베일 오르가나와 아소카타노, 몬 모스마 등이 그 예시였습니다. 몬 칼라 행성에서는 은둔한 제다이 생존자인 페렌바로 인해서 행성이 제국군에 의해 침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페렌바는 몬 칼라마리인들의 왕인 리차를 포스로 속이고는 행성을 제물로 바쳐 제국에 저항할 반군 세력이 이길 확률을 훨씬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계략대로 몬 칼라에서는 라더스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발진하여 후일 반란군 함대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국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클론 생존자들로 구성된 클론 반란군과 배드배치 특공대의 활약으로 제국 해군의 램파트 중장이 고의적으로 카미노 행성의 클론 시설을 파괴했다는 진실이 은하의회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펠퍼틴 황제는 이를 램파트 중장 개인의 독단 행동으로 뒤집어 씌웠고 오히려 중장 위하의 클론 병사들이 주어진 명령을 과도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수행했음을 강조하면서 클론 병사들을 모두 퇴역시키고 스톰트루퍼 프로젝트를 그 어느 때보다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카미노 행성 파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클론 병사들의 처우는 나날이 더 악화되는 가운데 제국 비밀기지가 있는 행성 웨이랜드의 탄티스산에서 클론 병사들로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배드배치 팀의 일원인 오메가가 해당 시설의 책임자인 햄락 박사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햄락은 포스 감흥자의 복제 가능 여부를 실험하는 펠퍼틴의 네크로맨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과학자였는데요. 배드배치 팀은 목숨을 버려가며 오메가를 구하고 탄티스산 연구시설을 파괴하면서 펠퍼틴의 네크로맨서 프로젝트는 반영구적으로 중단되었고 프로젝트에 쓰일 자본은 데스스타 중공 프로젝트인 스타더스트 프로젝트에 넘어갔습니다. 마바와 클렘 그리고 카사에서 이제는 카시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안도르 가족이 살던 페릭스 행성에도 은하 제국이 찾아옵니다. 페릭스 사람들은 제국의 존재에 항의하며 그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시위자들을 말리려던 클렘이 오해를 받고 그만 총살당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카시아는 제국의 트루퍼들을 폭행하려던 혐의로 소년원에 갇히게 됩니다. 치스 수뇌부에서는 물갈이가 발생합니다. 상급 대령이었던 미스로 누르오도, 통칭 스로는 그리스크 함대로부터 치스 수뇌부를 구한 데엔 성공했지만 치스 종족의 제일 교전 원칙인 선제 공격 금지 원칙을 깨면서 치스령 우주에서 추방됩니다. 우주를 떠돌던 스로는 2년 뒤인 야빈 전투 16년 전에 제국군의 스타 디스트로이어에 발견되고 은하 제국에서의 군복무를 시작합니다.
야빈 전투 14년 전 클론 전쟁기의 반군 세력을 이끌었던 라일로스의 참신둘라와 온데론의 소우게레라가 활발하게 반란 활동을 개시합니다. 라일로스의 경우 다스 시디어스와 베이더가 직접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가 강했고, 소우게레라는 이미 온데론 행성을 넘어선 은하계 규모의 활동을 개시한 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국 내부에서도 시디어스의 행보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반군 활동을 벌이면서 제국은 정부 안팎계적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제국이 숨통을 조여오자 제국군 상층부가 반군과 가담하여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국 해군의 도드렌시 중장이 도와주어 제국의 총독인 타킨의 자가용 우주선인 캐리온 스파이크호를 탈취, 제국령을 들쑤시고 다닌 이 사건은 반군 조직의 리더의 이름을 따서 버치 텔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렌시 중장과 텔러 모두 제국에 의해서 처리되었고, 반란군 숙청에 큰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은 위러프 타킨이 최초의 데모프 직위에 오르면서 거함거포주의와 공포 통치에 기반한 타킨 독트린을 반포합니다. 제다이 사냥꾼인 인퀴지터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퀴지토리우스 소속의 두 번째 자매와 아홉째 자매가 브라카 행성에서 은둔 중이던 제다이 파다왕 칼케스티스를 발견했지만 전직 제다이인 시어준다와 그리즈 드리터스가 그를 스팅어 멘티스호에 태우고 브라카 행성을 탈출합니다. 브라카 행성을 나선 세 사람은 카시쿠 행성에서 우키 종족 노예들을 해방하던 소우게레라와 만나고, 펠퍼틴 황제가 포스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오거 프로젝트란 이름하에 고대 제프 문명의 유물들을 발굴하려 함을 깨닫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죽음의 별 건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제국이 분주해집니다. 제국 측은 정거장의 슈퍼레이저 완성을 위해서 오슨크레닉 국장을 보내 라무 행성에 숨어 지내던 공화국 무기개발부서 출신 과학자 갤런호소의 가족을 찾고 갤런을 데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갤런호소의 아내인 라이라호소가 사망하면서 홀로 남은 딸아이 진호소는 소우게레라가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행성 코렐리아에서 시궁창 인생을 살던 한이라는 이름의 청년과 그의 여자친구인 키라가 행성을 탈출하려고 시도한 시기 또한 이 무렵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 한은 연인 키라만 행성에 남겨둔 채로 행성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키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코렐리아로 돌아오고자 뛰어난 조종사가 되기 위해 은하제국 해군에 입대합니다. 성씨가 없던 그가 솔로라는 성을 갖게 된 것도 이 순간이었습니다. 야빈 전투 12년 전 베이더는 펠퍼틴에게 자신이 패배한 행성 무스타파를 지배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곳에서 과거 고대의 시스군주 모민의 헬멧을 발견합니다. 헬멧에 깃들어 있었던 암흑 건축과 모민의 영혼 덕분에 베이더는 행성의 어두운 면을 극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포트리스 베이더를 얻게 되죠. 베이더는 시간을 뒤틀 수 있는 요새의 힘을 빌려 파드메 아미달라를 구하려 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파드메의 죽음을 눈앞에서 다시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고통과 분노, 슬픔으로 시스군주 다스베이더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빈 전투 10년 전 코렐리아를 탈출한 한솔로는 명령 불복종으로 제국 비행사관학교에서 추방당하고 육군으로 보직이 바뀌면서 처절한 전장을 전전하던 도중 행성 민반에서 추바카와 만나고 토비아스 베켓이란 이름을 가진 현상금 사냥꾼의 크루에 합류합니다. 베켓과 합류한 솔로는 우주선을 마련하기 위해 우연히 범죄 조직 크림슨던과 만났는데, 그곳에서 부관으로 일하고 있던 키라를 발견합니다. 한은 키라와 함께하려 했지만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던 한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키라는 크림슨던의 지도자로 성장하길 택하면서 다스몰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삶의 큰 목적을 상실한 솔로는 추바카와 함께 밀레니엄 팔코노를 타고 밀수꾼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가 절친한 친구인 란도 칼리시안과 만난 순간도 밀레니엄 팔코노로 12파생 만에 캐셀런을 주파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은하제국이 행성 스카리프에 제국 보안기지를 설립하여 요새화시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머지않아 제국은 데스스타의 준공을 끝마치고 지오노시스 행성의 행성민들을 살충제로 전부 죽이고는 데스스타를 스카리프 행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은하계에서 지오노시스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랜드 인퀴지터가 이끄는 신문단이 타투인 행성에 찾아옵니다. 66호 명령의 생존자 제다이인 나리를 찾기 위한 사냥대였는데요. 리바 세반더라는 이름의 인퀴지터인 세 번째 자매는 잔챙이 제다이가 아닌 거물을 잡아서 차기 그랜드 인퀴지터로 승진하고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났는데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던 은둔 제다이 오비안 케노비를 잡는 것이 가장 확실했죠. 리바는 오비안 케노비와 클론 전쟁기에 면식이 있었던 베일 오르가나의 딸인 레아 오르가나를 납치하여 베일이 오비안 케노비의 도움을 청하길 기다렸습니다. 리바는 몰랐지만 레아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딸이었기에 베일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리바의 예상대로 오비안에게 도움을 부탁합니다. 포스와의 연결을 끊고 타투인 행성에서 10살짜리 루크 스카이워커를 보호하며 은둔하고 있던 오비완은 하는 수 없이 레아를 구조하러 떠났고, 성공리에 레아를 찾아내긴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퀴지터들에게 존재가 들통납니다. 오비완을 궁지로 몰아넣은 리바는 그에게 그의 제자이자 형제나 다름없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살아남았으며 다스베이더라는 이름 하에 검은 갑옷을 입고 은하계를 활보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오비완은 인퀴지터들의 요새로 몰래 들어가 레아 오르가나를 몰래 빼내고 자신을 도와주는 패스 세력의 아지트인 자빔 행성에서 숨을 돌리고 있던 차에 다스베이더와 인퀴지터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오비완은 기지를 발휘해서 다스베이더를 따돌리는가 했지만 베이더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어느 위성에서 두 사람은 결판을 짓기로 합니다. 루크 스카이워커와 레아 오르가나라는 새로운 희망을 지켜야 했던 오비완은 각성하여 베이더를 전투 불능 상태로 찍어 누르고는 다시 타투인 행성으로 돌아옵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다스베이더가 된 것이 자신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의 손을 벗어난 일이었음을 알게 된 오비완은 지난 10년간의 후회와 절망감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의 결심을 응원하기라도 하듯 포스의 영혼이 된 제다이 마스터 콰이곤 진이 나타나 오비완과 재회합니다. 제국에 맞서 싸우던 멘티스 대원들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리즈 드리터스는 코보 행성에 술집을 차리고 시어준다와 메리는 생존한 제다이를 찾는 숨겨진 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칼 캐스티스는 새로운 동료들과 공개적으로 반란군 활동으로 제국의 이목을 끌고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생겨 그리즈가 있는 코보로 잠시 후퇴했습니다. 칼은 코보에서 지내는 동안 고공화국 시절에 데이건 게라라는 제다이가 코보 심연 안에서 제다이를 위한 이상향을 발견했음을 알게 되고 숨겨진 길이 이곳을 거점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배신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코보 심연의 천국 타날로르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빈 전투 5년 전 제국군 과학자의 딸임이 탄로난 진 어소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게 된 소우 게레라가 행성 템시 프라임의 16살인 진 어소를 버리고 옵니다. 또다시 가족을 잃은 진 어소는 방랑하기 시작합니다. 외곽 은하의 공업 행성인 로탈 행성에서 1년의 자잘한 반제국주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로탈에서 태어나 제국의 반감을 갖고 있었던 에즈라 브리처가 참 신둘라의 딸인 헤라 신둘라, 제국에 의해 일종이 멸종된 잽 오렐리우스, 헤라의 드로이드인 초퍼, 만달로 인 사빈렌, 그리고 한때 케일럽 듀미라는 이름의 제다이였던 케이넌 제러스로 구성된 스펙터 팀에 가담합니다. 케이넌 자러스는 에즈라가 포스 감흥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에즈라를 제다이로 기르기 시작합니다. 기업구역에 소속된 몰라나 원 행성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의 주범은 카시안 안도르, 여동생을 찾으려다가 프리몰이라는 이름의 기업 경비원들과 시비가 붙은 그는 경솔한 경비원들의 실수와 아군이 겹쳐 2명의 경비원을 모두 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프리몰 기업의 추격을 받게 된 카시안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 수수께끼의 남자인 루선 레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선의 도움을 받아 프리몰 경비원들을 따돌리고 페릭스 행성에서 도망가는데요. 프리몰의 실패에 기업구역을 집어삼킬 기회만 엿보고 있던 제국이 프리몰을 국유화시키고 덩달아 기업의 눈만 피하면 됐던 카시안은 은하제국의 추격을 따돌려야만 했습니다. 페릭스를 뜬 카시안은 알다니 행성에서 제국군 기지를 털면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루선 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제국군 육군기지에서 8천만 크레딧을 털어 달아납니다. 알다니 사건은 은하계 전역에 대서특필되고 심기가 불편해진 제국은 공공질서 재심리 법안을 발효하여 말도 안 되는 법안 집행으로 은하계 곳곳에 반발을 삽니다. 한편으로는 보안국을 앞세워 카시안 안도르라는 인물을 추격하던 제국, 때마침 페릭스 행성에서 나이가 많은 안도르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카시안 안도르가 찾아오리라 여긴 그들은 페릭스 행성에 진을 치고 카시안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진을 치고 있기에는 그들의 집에는 너무 가혹했고 카시안의 어머니의 장례식 당일 페릭스 사람들은 대로에 모여 대규모 봉기를 합니다. 제국은 길을 쓰고 시민들을 가혹하게 진압했고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 페릭스에서 카시안은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을 구조하고 루선 레일에게 찾아가 자신도 반군 활동에 끼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야빈 전투 4년 전 스펙터 반란군이 로탈 행성에서 점점 더 큰 규모의 활동을 개시하고 반군 중에 제다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퀴지토리우스의 리더인 그랜드 인퀴지터와 제국 보안국 소속 칼러스 요원이 그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로탈 행성에서 증가하는 반군 활동을 저지하고자 위러프 타킨 데모프가 직접 나타나기까지 하면서 일이 점점 격화되었고 로탈 행성의 반란군을 지원하기 위해 베일 오르가나와 협력 중이던 코드네임 풀크럼, 아소카 타노가 피닉스 전대라는 이름의 지원군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로탈이 전쟁터가 되기 직전이 되자 제국군은 로탈 행성을 봉쇄하고 황제는 다스베이더를 현장에 파견합니다. 베이더를 피해서 로탈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피닉스 전대와 스펙터 팀은 은하계를 돌아다니며
하며 많은 지원군들을 포섭했는데 그 중에는 만달로어 공방전 이후로 은퇴 생활을 하던 501 대대장 렉스 대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빈 전투 3년 전 만달로어인 영토에 속한 콩코드던 행성에 만달로어인 세력 전이맨 수호자들이 피닉스 전대의 이동로 지원에 동의하여 일종의 동맹이 되고 행성 라일로스에서는 참 신둘라의 반군과 스펙터 팀의 활약으로 제국 주둔군이 격파됩니다. 또한 변두리 행성인 아톨론에 반군 기지가 건설되면서 반군 활동에 박차가 가해집니다. 미확인 지대의 치스 종족인 스론이 행성 바톤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군 활동을 성공리에 정리하면서 은하제국 해군의 최정점인 대제독의 지위에 오릅니다. 스론 대제독은 은하제국 제7함대를 지휘했는데요. 그런 그와 면식이 있었던 로탈 행성의 총독인 아린다 프라이스는 증가하는 반군 활동에 대항하고자 전략의 대가 스론 대제독에 휘하해 제7함대를 로탈 행성에 소환하기를 요청합니다. 아톨론 기지를 거점으로 나날이 세력이 확장되는 반군 세력이었지만 제국에 비하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그들을 위해서 행성 단투인의 상공에서 몬모스마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방송을 했고 그 결과 단투인의 상공에서 공화국 재건연맹 통칭 반군연맹이 창설됩니다. 그러나 제국이 이를 가만두고 볼 리가 없었고 반군 우주선들의 이동 경로나 활동 반경으로 그들의 본거지가 아톨론 행성임을 알게 된 스론 대제독은 행성을 봉쇄하고 반군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극소수의 반란군이 행성을 탈출하여 야빈4로 퇴각하면서 반군 연맹은 큰 고비를 맞이합니다. 야빈 전투 1년 전 아톨론 기지가 파괴되면서 연맹군 최고사령부가 야빈4에 설립되었고 그곳에 반군이 거처를 만들어 나갑니다. 한편 미확인 지대에서 포스의 동요를 느낀 다스 시디어스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스론 대제독과 자신의 부하인 다스 베이더를 보내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두 사람에 의해서 미확인 지대의 그리스크 헤게모니가 은하계 외곽부로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스론의 진정한 충성심은 치스 수뇌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존중한 베이더는 스론과 함께 그리스크를 소탕합니다. 스펙터 팀이 사빌렌과 보카탄 크리즈를 선두로 행성 만달로어의 제국 점령군을 소탕하는 것을 돕습니다. 덕분에 만달로어 행성은 독립을 이루어내는 듯 보였지만 만달로어 행성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위험함을 깨달은 제국은 만달로어를 지속적으로 공략합니다. 스론 대제독의 최신의 제국군 전투기 프로젝트인 타이 디펜더 프로젝트가 오슨크레닉 국장의 스타더스트 프로젝트와 대결하면서 둘 중 하나의 프로젝트만이 지원을 받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때마침 죽음의 별 프로젝트에 쓰일 재료들이 연이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팔퍼틴 황제는 스론이 일주일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타이 디펜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실패한다면 스타더스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론이 잠시 로탈 행성을 비우죠. 스론은 결과적으로 일주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한 발 물러서면서 스타더스트 프로젝트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스론이 로탈을 비운 사이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 스펙터 팀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에즈라 브리저는 이 무렵 로탈의 제다이 사원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상 사이의 세상을 발견했고 죽음을 눈앞에 둔 과거의 아소카타노를 구조합니다. 한편 반군 연맹은 헤라 신둘라 장군의 전투기 비행대를 보내 로탈 해방전을 도모했지만 스론의 방어진 때문에 작전은 실패하고 전원 격추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헤라는 추락에서 살아남았지만 포로로 잡혔고 헤라를 구하기 위해서 스펙터 팀이 움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드디어 로탈 행성이 해방됩니다. 에즈라 브리저는 스론 대제독의 기함과 함께 은하계의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초공간 도약을 하게 되죠. 로탈은 해방되었지만 내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군 연맹이 정보부 요원 카시안 안도르 덕분에 카프린의 고리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죽음의 별 데스스타의 존재를 마침내 알게 된 것이었죠. 데스스타의 건설에 갤러너스라는 과학자가 핵심 인물로 있음을 알게 된 반군 연맹은 제국 강제 노역소인 우바니 행성에서 갤러너스의 딸인 진 어소를 구조, 진과 함께 갤러너스의 행방을 알지도 모르는 소우 게레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 어소는 데스스타에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레라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 덕분에 갤러너스의 위치와 데스스타의 설계도가 스카리프 행성에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지만 제국군이 제다 위성에 데스스타의 슈퍼레이저를 발사하면서 그 내용이 담긴 메시지, 소우 게레라 그리고 그의 반란군이 소멸됩니다. 연맹군은 갤러너스의 소재가 파악된 이두 행성에
공습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갤런 어소가 사망합니다. 진 어소는 아버지가 남긴 데스스타의 약점과 설계도의 위치를 연맹군 평의회에 전달했지만 평의회는 우유부단할 뿐이었고 결국 자신과 뜻이 맞는 소수의 팀원들을 이끈 채로 로그원이라는 콜사인 하에 스카리프 행성으로 향합니다. 진 어소, 베이즈 말버스, 치룻 임웨, 카시안 안도르, K2SO, 보디룩 등 소수의 반란군으로 구성된 로그원 팀이 스카리프 행성에서 기적적으로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설계도를 전달받기 위해 스카리프 행성에 반란군 함대가 나타났고 혼란스러워하는 제국군을 격파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연맹군이 제국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로그원 팀이 전원 사망하고 연맹군 함대는 기함을 잃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감독하고 있던 오슨 크레닉 국장 또한 사망합니다. 연맹군 기함에서 우주선을 수리하고 있던 얼데란의 공주 레아 오르가나가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건네받고 스카리프에서 탈출합니다. 레아 공주는 아버지인 베일 오르가나가 말한 제다이 기사 오비안 케노비를 찾고자 타투인 행성으로 향하던 도중 타투인 상공에서 자신을 쫓던 다스 베이더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데스스타의 설계도만큼은 자신의 드로이드들에 쥐어준 채로 몰래 탈출선에 태워 보냈죠. 레아의 두 드로이드를 만난 이는 다름 아닌 루크 스카이워커였습니다. 루크는 두 드로이드와 함께 벤 케노비라는 이름으로 타투인에서 은둔 중이던 오비완 케노비와 만나고 자신의 아버지가 한때 제다이 기사였다는 진실과 함께 광선검을 건네받고 제다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공화국기부터 이어진 은하의회가 해산되면서 사실상 펠퍼틴의 독재 정치가 확실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제국군은 죽음의 별로 얼데란 행성을 파괴했고 이는 반란군뿐 아니라 제국군 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오비완 케노비, 루크 스카이워커, 추바카, 한솔로가 데스스타에서 레아 오르가나 공주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거장에서 베이더와 결투를 벌이던 끝에 오비안 케노비가 포스의 영어로 변하고 밀레니엄 팔코노가 추적당하며 연맹군의 본진이 들통납니다. 다행히 레아와 함께 로그원 팀이 탈취한 데스스타 설계도를 손에 넣은 연맹군은 최후의 공격으로 소수의 전투기들을 앞세워 데스스타의 약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적색 5기 조종사인 루크 스카이워커가 포스의 도움으로 데스스타를 파괴한 이 사건을 야빈 전투라 부르며 은하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스타워즈 은하계는 이 야빈 전투를 전후로 하는 야빈 전투력을 기념법으로 사용합니다. BBY는 야빈 전투 전을, ABY는 야빈 전투 후를 의미합니다. 야빈 전투 이후 야빈의 영웅들을 기리는 매달 수여식이 열립니다. 비록 수여식에서 공개적으로 받진 않았지만 추바카 또한 메달을 받았는데 훗날 자신이 여정 중에 만난 용감한 아이에게 메달을 주면서 수중에 업게 됩니다. 제국군이 야빈4 기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반란군은 야빈4에서 탈출합니다. 연맹군을 뒤로 한 채 떠나려 했던 한솔로 또한 밀수꾼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들을 돕고자 반군 연맹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레아 오르가나와 야빈 전투의 유일한 폭격기 생존자인 파일럿 에반 베를레는 야빈 퇴각 작전을 돕는 한편 얼데란 사태의 생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발바쁘게 움직입니다. 제다 위성에서 탈출한 소수의 소우게레라 반군이 몽상가들이란 이름하에 말썽을 피우자 은하제국이 4인의 최정예 대원들로 구성된 은하제국 해군 특공대 임페르노 분대를 창설하여 몽상가들을 전멸시키고자 합니다. 작전 도중 임페르노 분대는 팀 저격수이자 정보 분석대원인 샘 마라나를 잃고 3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사이문 원 행성에서 반군 측이 제국군 무기공장을 파괴하여 무기 생산에 큰 타격을 줍니다. 다스베이더는 1년의 반군 활동에 연루된 이 파일럿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자신의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임을 알게 됩니다. 야빈에서의 실패로 다스 시디어스는 다스베이더를 계속해서 실현에 처하게 만들고 이때를 틈타 다스베이더 본인도 펠퍼틴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베이더는 아프라 박사와 트리플 제로 드로이드의 도움을 받아 과거 클론 전쟁기의 전투 드로이드들로 사병대를 꾸리려 했지만 이미 시디어스는 그 낌새를 눈치챈 뒤였고 베이더의 반란은 진작에 실패했음에도 시디어스는 그를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야빈 전투 1년 후 본부를 잃은 연맹군은 새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주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크레이트 행성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었죠. 이 즈음 몽칼라마리인들의 대형 은하 순양함 다수가 연맹 함대에 가담하면서 반란군의 해군력이 정점을 찍었지만 다스베이더의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이제큐터호를 기함으로 하는 죽음의 전대가 연맹군이 모여있던 마코타 기지를 기습하면서 반군 연맹은 9할 이상의 GV 인력과 다수의 함선을 잃게 됩니다. 전투 도중 루크 스카이워커에 의해서 로그 비행대가 창설되죠. 연맹군은 다시 은하계를 전전하던 도중 호스 행성계의 6번째 행성인 호스 행성에 새로운 기지를 만듭니다. 호스의 산맥에 에코 기지
기지가 건설되고 반군 연맹의 새 기지를 찾기 위해 은하 제국은 다스 베이더의 지휘하에 10만여 대의 탐사정을 온 은하에 퍼뜨려 반군 기지를 찾는다는 수험 작전을 시작합니다. 호스의 본진을 세운 연맹군은 야빈 전투 승리 이후로 탄력을 받아서 중부 은하로 진격하는 중부 은하 공세를 개시했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끝없는 제국군의 공세로 연맹군은 더 이상 공세를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중부 은하 퇴각 작전이 개시됩니다. 하지만 중부 은하 공세가 무의미하진 않았던 것이 그 과정에서 중부 은하에 갇혀 있었던 상당수의 반군 지지자들이 연맹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탐사정 하나가 호스계에 추락하면서 제국군 죽음의 전대가 호스를 침공합니다. 그 즉시 호스 전투가 발발하고 연맹군은 그래도 잘 대처하긴 했지만 제국의 화력에 압도되어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연맹군이 호스에서 탈출한 후 루크 스카이워커는 포스의 영이 된 오비안 케노비의 조언에 따라 데고바 행성에서 마스터 요다를 만나 수련받기 시작했고, 루크와 헤어진 한과 레아 공주 일행은 밀레니엄 팔코노를 타고 제국의 추격을 피해 도주합니다. 도주 끝에 일행은 한의 지인인 란도 칼리시안이 책임자로 있는 클라우드 시티에 도착하지만 란도는 한을 배신했고 한은 탄소 냉동 상태로 현상금 사냥꾼 보바펫의 손에 넘어갑니다. 뒤늦게 루크 스카이워커가 현장에 나타나 동료들을 구하려 했지만 포스를 이용하여 그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 예견한 다스베이더가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투가 벌어지고 루크는 오른손을 잃음과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다름 아닌 다스베이더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호스 전투에서 살아남은 연맹군 우주함대는 최소 11개의 분함대로 쪼개져 각자 지정된 집결지로 이동합니다. 보안을 위해서 서로의 집결지를 모르는 상황에 은하제국은 자라중령을 선두로 반군 분함대를 하나하나 사냥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맹군은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재집결하기 위해 고공화국기의 은하계를 밝게 비춘 스타라이트 비콘에서 아이디어를 딴 스타라이트 작전을 개시합니다. 각 분함대를 찾고 집결지를 알리는 암호문을 전달하고자 스타라이트 비행대가 창설되죠. 루크와의 만남은 다스베이더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베이더는 뒤늦게 파드메 아미달라의 죽음에 대해 조사를 하던 도중 아미달라의 신하였던 사베를 만납니다. 베이더가 아미달라를 살해했다고 믿은 사베와 파드메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아미달란 그룹이 폴리스 마사에서 베이더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지만 베이더는 사베를 살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스 시디어스는 사지를 절단시킨 베이더를 무스타파의 용암지대에 다시 버려두어 그가 시스의 기본적인 동력인 두려움, 공포, 분노를 되찾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디어스는 시스 암살자인 베스툰의 오치를 보내 그를 죽이려 들었지만 베이더는 오치를 굴복시켜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었고, 너무나도 격노한 나머지 행성 엑세골에 있는 다스 시디어스를 죽이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지만 거대한 카이버 수정 원석부터 수천 대의 스타 디스트로이어들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힘을 보고 그 힘에 굴복하면서 다시 황제의 하수인이 됩니다. 다스베이더가 엑세골에서 다스 시디어스를 좋아하면서 행성이 시끌시끌하자 그 틈을 타서 다스 시디어스의 스트랜드 캐스트 기술로 만들어진 클론 중 하나가 엑세골을 빠져나갑니다. 그는 다스 시디어스의 복제품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펠퍼틴의 아들이었지만 정작 시디어스의 정신을 담을 정도로 강력하지도 않고 포스가 발현되지도 않아 역겨운 부산물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암흑공학과 카미노 복제인간 기술의 개량으로도 완벽한 후손을 갖는 데에 실패했지만 펠퍼틴은 언젠가는 쓸데가 생길 것이라면서 그를 죽이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데이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는 15살이 되던 그 해에 행성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은하내전이 끝나기 직전 은하제국은 한밤중에 행성 만달로어의 수도 순다리를 기습 폭격했습니다. 핵융합탄으로 행성 지표를 쓸어버린 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표면이 유리화된 만달로어의 지표에 집행관 드로이드들을 풀어 살아남은 만달로어인들을 말살했습니다. 이 잔혹했던 날의 밤을 청개 눈물의 밤이라 부르며 오직 극소수의 생존자들과 만달로어의 위성인 콩코디아에 추방되어 있었던 워치의 아이들 세력들만이 학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행성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를 입자 당시 만달로어인들의 지배자였던 보카탄 크리즈는 자신에게 접촉해온 제국보안국 ISB를 거쳐 교전 중지를 조건으로 모든 만달로어인들의 비무장화를 약속하며 은하제국에 항복 선언을 했지만 ISB 산하 제국 첨단무기 연구부 장교였던 모프 기디언은 만달로어인들이 무장해제를 하자마자 행성의 지배권을 집어삼키고 살아남은 만달로어인들의 숙청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보카탄의 수중에 있던 다크세이버 역시 이때 기디언에게 넘어갔습니다. 전사민족 만달로어인들이 당한 이 끔찍한 피해 소식은 온 은하계로 퍼져나갔고, 이때를 기준으로 만달로어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강철인 베스카 또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한편 행성 타투인으로 탄소 냉동된 한솔로를 운반하던 보바펫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솔로의
냉동이 풀리기 시작하여 잠시 장치의 보수를 맡긴 사이에 솔로를 탈취당한 것이었죠. 한 솔로 탈취 사건의 범인은 다스몰에 뒤이어 크림슨 던의 지도자가 된 키라로 밝혀졌고, 솔로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현상금 사냥꾼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의 결과 다스베이더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 헛 카르텔이 자바를 제외하고 몰살당했고, 키라의 크림슨 던은 제3집단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스의 지배를 무너뜨려야 함을 깨닫고 링브레이커 작전을 개시합니다. 가뜩이나 반란군과 제국 간의 내전으로 불안정한 은하계에서 키라의 링브레이커 작전이 개시되자 은하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행성 칸토바이트 출신의 어린 무법자 케이베스는 신생 범죄 조직인 제렉배쉬 두목의 우주선을 탈취해 달아나면서 은하계의 지명수배범이 됩니다. 사실 K가 우연히 훔친 우주선의 주인은 제렉배쉬라는 탈을 쓴 제국정보국 ISB의 바르샤 국장이었는데요. 덕분에 온갖 범죄 조직들의 세력 싸움 사이에서 제국의 눈 밖에 나기까지 한 케이베스의 여정은 고비에 고비를 거듭합니다. 크림슨 던의 요원들은 은하계 각지에서 일제히 활동을 시작했고,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는 대전이 벌어지며 은하제국 내에서도 온갖 기밀들이 유출되는 등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펠퍼틴은 크림슨 던과의 전쟁을 공식으로 선포하고 다스베이더를 선두로 일단 제국 내부에 있는 크림슨 던 첩자들을 숙청합니다. 귀족부터 장교, 병사와 정치인, 조언가까지 은하제국 내에서는 피바람이 불었는데, 중간에 크림슨 던의 요원 리스트가 한번 해킹되면서 죄 없는 제국 시민들도 여럿 억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키라는 다스 시디어스와 베이더를 봉인하고자 시스를 가두도록 설계된 퍼마타 케이지를 준비합니다. 키라는 암학사인 우주정거장으로 두 시스를 유인하고 크림슨 던의 함대를 대기시켜 은하제국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습니다. 키라의 계획대로 시스는 퍼마타 케이지에 갇혔지만 키라를 도왔던 렌 기사단이 시디어스와 베이더라면 언젠가 탈출할 거라 판단하고 훗날 시디어스의 숙청에서 살아남기 위해 케이지를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전황이 뒤집어졌고, 패배한 크림슨 던 세력은 은하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키라는 은하계에서 잠적합니다. 키라와 제국의 전쟁 막바지에 고대에 봉인됐던 사악한 AI 스파크 이터널이 탈출했습니다. 은하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보인 스파크 이터널은 은하제국과 반란군의 드로이드를 하나하나 감염시키며 유기체만이 가질 수 있는 포스에 대한 갈망을 보였습니다. 몸을 새롭게 조립해 스커지로 재탄생한 스파크 이터널은 사이보그 다스베이더의 신체를 강탈하려고 했지만 야망으로 가득한 그의 계획은 드로이드의 자유를 원하던 에이젝스에 의해서 저지되었고, 스커지는 파괴, 감염된 드로이드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야빈 전투 4년 후 두 번째 데스스타에서 일하던 크림슨 던의 첩자 가족이 제국에서 전향하면서 두 번째 죽음의 별의 존재 사실을 반군 연맹에 알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탄족 스파이들이 엔도의 상공에서 두 번째 데스스타를 발견하면서 그 사실은 진실로 판명나죠. 하지만 두 번째 데스스타의 정보를 누설한 것은 반란군을 한자리에 모아 한 번에 파괴하려는 황제의 계략이었고, 이 계략에 대해서 연맹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임페르노 특공대장 아이덴 버시오가 반란군의 보안 순양함인 불굴의 신뢰호의 투입, 엔도 전투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삭제하고 탈출합니다. 레아 오르가나가 설루스트의 연맹군 함대를 집결시키기 위해 제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옐로우 문 작전을 개시하고, 루크 스카이워커, 란도 칼리시안과 함께 타투인 행성에서 한 솔로를 구조합니다. 그 결과 자바 더 헛이 사망하고 보바펫이 산락구멍에 빠지죠. 제다이 그랜드마스터 요다가 사망하면서 레아 오르가나가 루크 스카이워커의 쌍둥이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황제의 계획대로 엔도 전투가 발발하는데요. 베이더가 탄생하면서 사망한 줄 알았던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아들인 루크 스카이워커의 도움으로 다스 시디어스를 죽임으로써 선택받은 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포스의 영이 됩니다. 엔도 전투에서의 승전보가 은하계 곳곳으로 퍼지며 제국에 대항하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성인 코로산트에서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으며 제국의 식민지였던 베스핀, 은하 외곽의 타투인에서도 제국의 몰락을 축하했습니다. 전투로부터 하루 뒤 반군 연맹은 엔도 위성 내에 위치한 제국 잔당을 토벌하면서 제국의 엔도 전투 이후 계획을 손에 넣었습니다. 팔퍼틴 왕제의 죽음으로 제국의 2인자가 된 마사아메다 수상은 시위대를 진압하고 무너져가는 제국을 봉합하려 했지만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으며 지휘 계통이 끊긴 상황이었기에 제국 영토 곳곳에서 군벌들이 일어섰습니다. 베스핀이 위치한 아노악 구역의 우브릭 아델하드 총독이 대표적으로, 그는 철회봉쇄란 이름의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스롱과 다스베이더, 타킨이라는 은하제국의 명장들 아래에서 복무한 전적이 있는 아델하드 총독의 철회봉쇄는 제국 잔당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많은 군벌들이 그의 봉쇄에 동참하거나 혹은 그에게 무력으로 굴복당했는데요.
아데라드 총독의 이 봉쇄는 크고 작은 제국 잔당 처리만으로도 골치가 아팠던 신공화국에게 큰 난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제국 장교들에게 팔퍼틴의 마지막 명령을 담은 전령 드로이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장교들은 어떠한 연유로 팔퍼틴의 최후 명령인 신더 작전을 이끌도록 선발되었습니다. 제국 204 비행대의 누리스 대령, ISB 출신 버시오 제독 등등의 제국 장교들은 전령 드로이드의 명에 따라서 신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신더 작전은 살아남은 제국 잔당에게도 너무나도 가혹한 작전이었습니다. 가장 굳건한 제국 신봉자들도 죄 없는 민간인들을 프로파간다를 위해 희생시키는 신더 작전기에 여러 전향을 결정했죠. 은하 제국의 임페르노 분대 또한 기디온 하스크를 제외한 전원이 반군 연맹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반군 연맹은 썰루스트 등 제국령 행성들을 하나하나 해방시켜 나갔습니다. 마침내 공화국 재건 연맹이라 불리던 반군 연맹은 몬모스마의 고향인 샨드릴라를 수도성으로 정하고 신공화국을 건국하면서 그 창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국 고위직들과 일부 군벌이 아키바 행성에 모여서 제국 미래의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제국의 미래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던 사이 아키바에서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받은 신공화국이 기습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습격으로 위원회의 대부분이 죽거나 체포되었으며 레이슬론 제독만이 그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 갈리우스 렉스 함대 사령관과 조우했습니다. 갈리우스 렉스는 팔퍼틴 황제의 전령 드로이드를 보낸 장본인으로서 팔퍼틴이 죽기 이전에 계획한 비상사태 작전의 책임자였습니다. 팔퍼틴이 자신이 사망할 시에 자신을 지키지 못한 제국의 현 체제를 갈아엎는다는 의미로 비상사태 작전을 계획했던 것이었는데요. 비상사태 작전에는 신더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반란군의 거점과 제국 요충지를 타격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벌을 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슬론 제독을 포섭한 렉스는 비상사태 작전의 최종장으로서 슬론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제국군을 통합하고 자쿠로 직결시켜 신공화국과 전쟁을 벌이게 한 뒤 행성과 함께 날려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슬론은 렉스와 일하며 제국을 재통합하려고 노력했으며 신공화국의 헤라 신둘라 장군이 진행하는 스타우크 전함 프로젝트를 사보타주하려 했습니다. 슬론은 스타디스트로이어 오버시어호와 타이탄 비행대를 보내서 나디리 조선소에서 준공 중이던 스타우크급 시제함인 스타우크5를 공격했지만 신공화국은 벵가드 비행대를 선두로 성공리에 스타우크 프로젝트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우크 프로젝트를 막는 데에 실패한 제국은 그로부터 대략 1년 뒤 제국의 주요 조선소였던 쿠아까지 신공화국에 넘어가자 제국의 존속을 위해서 휴전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슬론은 모스마와 휴전 협정을 맺으려 샨드릴라로 향했지만 이를 알아차린 렉스가 샨드릴라에서 폭탄 테러를 사주하며 슬론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한편 스타우크 프로젝트를 사수한 헤라 신둘라 장군은 직접 자신의 기함을 이끌고 알파벳 비행대란 이름의 태스크포스를 창설하여 악명 높은 제국군 제204 비행대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파벳 비행대장인 이리카 퀘른 전향한 제국군이라는 배경을 살려 204 비행대에 잠입했는데요. 그녀는 신더 작전에 쓰인 전령 드로이드들이 코러산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령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분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제국군의 신상 목록과 그들의 상세한 활동 기록, 미디클로리언 수치, 소속 부대와 병력 편제 등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4 비행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날려버리려 했지만 자신의 기록도 사라질 수 있는 기회를 퀘른 끝끝내 거부하고 폭발을 막습니다. 전쟁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후의 공적을 높이 산 신공화국 정부는 퀘리 어떠한 무장 우주선을 갖지 않고 신공화국 정계에 어떤 식으로건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녀의 죄를 사면해줍니다. 이리카는 이후 화물선 한 척을 몰며 소소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렉스의 계획대로 신공화국과 제국은 자쿠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테러에서 생존한 슬론이 전투 중 렉스를 살해하였고 렉스의 작전은 저지되었습니다. 슬론이 처리하지 못한 스타워크 전함들의 활약으로 제국 측 지휘함인 라바저함도 격침되며 전투는 신공화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투가 종료되고 아메다가 제국의 대표로 정전협상에 임하며 5년간의 은하내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잔당들은 자쿠에서 수개월간 항전하거나 슬론을 따라서 미확인지대로 피신했습니다. 자쿠 전투를 끝으로 은하내전이 종전되자 몬모스마 수상은 더 이상의 범은하 규모의 대전의 발발을 막고자 신공화국 정부 전역에 군축령을 발동시킵니다. 전쟁에 쓸 무기가 없다면 은하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건국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정부군까지 혁명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모스마의 군축 정책은 완성도 되기 전에 무수한 난관과 반대에 부딪혔고 부작용들 또한 속출하였습니다. 군축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의 전쟁 영웅들은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가 되었으며 그런 실직자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의무가 더 이상 무의미하고 여생을 대비하려는 잔존 군인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중앙 통제가 사라진 우주는 범죄 조직들의 유토피아가 되었고 온 은하에 걸려있던 제국의 깃발이 사라지자 모두가 자신의 깃발을 그곳에 하나라도 더 꽂으려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계에는 클론 전쟁기와 제국기의 덩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범죄 조직들의 그림자 전쟁터가 됩니다. 엔도 전투와 자쿠 전투 이후 펠퍼틴은 엑세골에 숨겨두었던 스노크라는 이름의 자신의 클론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외관은 멀쩡했지만 포스를 쓰지 못했던 데이son과는 달리 스노크는 육신은 불안정했지만 포스의 어두운 면에는 능통하고 강력했기에 펠퍼틴은 썩어가는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엑세골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 대신 스노크를 가르쳐 은하계 질서에 관여하려 했습니다. 스노크는 강력한 존재로 성장했고 사망 직전에 자신의 정신을 클론 육신으로 옮기는 데 성공한 펠퍼틴은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스노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워커 가문에 복수를 가하고 신공화국과 재건된 제다이 기사단을 무너뜨리려던 것이었죠. 스노크는 펠퍼틴에게서 받은 과거 스론 대제독이 전달한 미확인지대 항로 정보와 각종 지식들을 토대로 제국 잔당을 은하계의 안전한 음지로 이끌었습니다. 포스의 힘과 미확인지대에 대한 지식은 스노크를 퍼스트 오더 내부의 강력한 권력자로 만들었고 군인 출신의 많은 퍼스트 오더 장성들은 스노크의 재빠른 권력 상승에 놀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머지않아 브랜돌 헉스 장군이나 레이슬론 대제독 등 퍼스트 오더 창립 유공자들은 스노크와 펠퍼틴의 계략으로 암살당하거나 처리되었고 마침내 스노크 1인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쿠 전투로부터 대략 4년 뒤 퍼스트 오더가 아닌 제국 잔당은 여전히 은하계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프 기디언이 이끄는 제국 잔당이 과거 제국의 요새였던 네바로 행성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신공화국의 눈길을 피해 제국의 자산을 되찾으려 한 기디온은 의뢰인을 내세워서 현상금 사냥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만달로어인 현상금 사냥꾼인 딘자리는 자산이 어린아이인 것을 깨닫고는 멋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아이를 도로 데려갔습니다. 기디언은 제국이 이루지 못한 3세대 다크투루퍼를 이용해 아이를 빼앗아갔지만 딘자리는 전직 현상금 사냥꾼 보바펫과 만달로어의 보카탄 크리즈 그리고 신공화국 보안관인 카라준의 도움으로 아이를 되찾고 제다이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달로어인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힘이 있다는 다크세이버가 엉뚱하게도 보카탄이 아닌 딘자린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편 산락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보바펫은 타투인 행성의 권력의 공백을 채우려 했습니다. 자바의 죽음으로 힘을 잃은 헛카르텔은 타투인 행성을 마약 조직인 파이크 갱단에 넘겼는데요. 멍청한 의뢰인들의 명령을 듣는 데 신물이 난 보바펫은 페넥샨드와 함께 인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범죄 조직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보바펫의 이러한 노력은 블랙 크르산탄과 딘 자린 등의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성공하여 타투인 행성은 펫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 무렵 루크 스카이워커는 오서스 행성에 신 제다이 기사단 사원을 건설했는데 딘 자린의 아들인 그로구가 제다이의 길을 걷지 않기로 결정하자 그를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로구와 제외한 딘 자린은 헬멧을 벗지 말라는 규율을 어긴 대가로 동족인 워치 아이들 세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만달로어 행성의 지하에 있다고 전해지는 생명수에 몸을 담가 자신의 죄를 정화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딘자리는 다크세이버 입수에 실패한 일에 방황하던 보카탄 크리즈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이 일을 계기로 딘자린과 보카탄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며 기디언에게 빼앗긴 만달로어 행성을 되찾기 위해서 워치의 아이들과 보카탄 위와 만달로어인들이 규합하면서 만달로어 행성에서 자신의 복제인간을 만들고 베스카 강철로 4세대 다크투루퍼 군대를 만들려 했던 기디언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머지않아 기디언은 만달로어인들의 활약으로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만달로어인들은 드디어 행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달로어 행성 탈환 이후 딘자리는 행성에 정착하는 대신 신공화국을 도와 제국잔당 전범들을 사냥하는 현상금 사냥꾼 생활로 돌아갑니다. 모프 기디언은 처단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제국잔당들은 여전히 은하계 곳곳에 은신 중이었습니다. 9년 전에 실종된 스론 대제독의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은하계에 퍼지고 아소카 타노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스론의 제자였던 모건
엘스베스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아소카는 딘자린의 도움으로 엘스베스를 체포해서 신공화국에 넘겼지만 그녀는 미리 고용해두었던 전직 제다이 출신 용병 베일론 스콜과 그의 제자 시나티의 도움으로 탈옥하고 말았습니다. 엘스베스는 스론이 추방된 외부 은하로 떠나기 위해 사이온의 눈이라는 거대한 하이퍼드라이브 링을 완공하고 아소카는 옛 제자인 사빈렌 그리고 후양 박사와 함께 엘스베스를 추적해 페리디아 행성에서 스론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론은 페리디아의 다소미리 마녀데모들의 도움으로 오랜 세월 생존할 수 있었고 본 은하계로 돌아가 제국의 부활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소카 일행은 자기 한 몸을 희생해 스론을 추방시켰던 에즈라 브리저의 생존을 확인하고 그를 스론의 함선인 키메라함에 몰래 태워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만 정작 본인들은 페리디아 행성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은하계가 제국 잔당의 계략과 신공화국의 투쟁으로 시끄러운 사이 공화국에 손이 닿지 않는 중부 은하에서 외곽 은하 사이에서는 해적대가 창궐합니다. 개중에는 제국군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를 납포한 해적여제 엘리오디 마라카반야를 비롯 일개 국가를 만들어낸 해적왕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구공화국기의 9개 보석 행성이라고 알려진 은하계에서 숨겨져 있던 행성 에데틴 출신의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선 오닉스 신더호를 타고 실종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큰 은하계 사회와 오랜 시간 격리되어 있었던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우연히 들른 해적항에서 자신들이 보석 행성 에데틴에서 왔다고 말해버리면서 거대한 해적 함대가 오닉스 신더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펠퍼틴의 아들인 데이선은 엑세골에서 탈출한 이후 하이퍼칸 행성에서 미라미르라는 여자와 만나 사랑에 빠지고 야빈 전투 15년 후에 레이라는 이름의 딸을 낳았습니다. 펠퍼틴의 예상대로 데이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레이를 낳으면서 쓸모가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는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레이의 육신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 무렵 제다이 마스터 루크 스카이워커는 완성된 제다이 사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는데 그 중에는 10살짜리 벤 솔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크는 가족 관계인 벤이 애착을 형성할 것을 두려워하여 벤에게 특별히 사랑을 더 주는 일을 없게 하였고 오히려 루크의 이런 차가운 태도는 벤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노린 스노크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손자인 벤 솔로를 타락시켜서 빛과 어둠의 균형을 맞추고자 이 즈음부터 벤 솔로의 정신을 통해 그에게 말을 걸었고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데다가 삼촌인 루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벤은 새로운 친구와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 란도 칼리시안의 딸인 카다라 칼리시안이 퍼스트 오더에 의해서 납치됩니다. 어머니인 샤라베이가 사망한 지 8년이 지난 후 16살의 포 다메로는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힌 이후 아버지와 다투고는 집에서 가출해 키지미 행성에서 스파이스 배달책으로 활동합니다. 포는 5년 후인 야빈 전투 23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다이 기사단 재건을 위한 모험 도중 로산테카, 루크 스카이워커, 벤 솔로가 임무차 엘프로나 행성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렌 기사단과 조우하는데요. 렌 기사단은 강대한 루크 스카이워커의 힘 앞에 금방 제압되었지만 텔레파시로 벤에게 말하고 있던 스노크는 렌 기사단을 보여줌으로써 벤에게 새로운 길, 제다이의 길을 따라가서는 성취할 수 없는 길을 제시합니다. 벤의 내면에선 스노크의 계획대로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레이의 부모인 미라미르와 데이선은 자쿠 행성에 은둔했지만 야빈 전투 21년 후경 펠퍼틴이 암살자 오치를 보내자 레이를 찾지 못하도록 자쿠의 고물상 웅카플럿에게 맡겼습니다. 오치는 레이의 부모를 살해했지만 정작 레이를 찾지 못했고 파사나에서 사망했습니다. 한편 시스가 돌아왔다고 생각한 루크 스카이워커와 란도 칼리시아는 오치를 추적했지만 파사나에서 오치의 흔적이 끝나자 중단됐으며 란도는 파사나에 잔류했습니다. 그동안 퍼스트 오더는 아막사인 전사들과 린리빈디의 카르텔 등의 외곽은하 기반의 범죄 조직과 기타 세력들을 통해서 해군력 증강에 필요한 자금을 빼냈습니다. 펠퍼틴 황제가 썼던 나부 행성제 요트를 탄 브렌돌 헉스와 스톰트루퍼들이 파나소스 행성에 불시착하고 그곳에서 브렌돌은 사이어 부족의 파스마라는 전사를 만나게 됩니다. 파스마가 뛰어난 전사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파스마를 퍼스트 오더로 데려와 군인으로 키우고 자신의 보디가드로 만들 생각이었죠. 그 임무는 당시에 붉은색 스톰트루퍼 갑옷을 입고 활동하던 캡틴 카디널이 맡게 됩니다. 훌륭한 군인이었던 카디널은 파스마가 자신이 존경하는 브렌돌 헉스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금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뿐더러 자신이 수행하던 신병훈련 교관 자리를 그녀와 나누어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파스마를 굉장히 싫어하고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야빈 전투가 끝난 지 30여 년이 흐른 당시 신공화국은 그야말로 안쓰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신공화국의 창립자인 몬 모스마가 건강 악화로 부재하고 공화국 의원들은 자신의 지갑을 불리기 위해서 투표와 법안들을 조작했습니다. 의회는 신공화국의 국력 증진을 위해서 힘을 중앙화시켜야 한다는 중앙주의자 세력과 제2의 펠퍼틴을 낳을 수는 없다는 대중주의자 정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중주의자 정당의 리더이자 유일하게 퍼스트 오더의 비상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바로 레아 오르가나였죠. 그녀는 라일로스 행성 인근에서 난장판을 피운 린리빈 디 카르텔과 퍼스트 오더와의 연관성을 예측하기까지 했고 이 사실을 의회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위협을 대비하는 대신 신공화국 의회는 양분되어서 서로 갉아먹기 바빴습니다. 거기에 레아의 아버지가 다스베이더라는 정보가 공개되면서 레아의 정치 생명은 중단되었는데요. 레아는 의원직을 사퇴하고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군인들을 모아 저항군을 창설했습니다. 은하 내전기에 반군 연맹 기지가 있었던 득화 행성을 본부로 삼은 저항군은 사병 조직으로서 신공화국 대신 퍼스트 오더의 위협을 감시했습니다. 같은 해 루크는 조카인 벤이 이미 스노크와 그 뒤에 다스 시디어스의 계략에 의해 어둠에 아주 깊이 잠식되었다는 사실에 과거 제다이 기사단이 몰락했던 역사가 반복될 것을 염려하여 조카 앞에서 칼을 빼들었으나 제다이의 방식이 아님을 곧바로 떠올리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루크는 그 광경을 벤에게 들키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났습니다. 벤은 제다이 사원과 동료들을 몰살했고 스노크 아래로가 렌 기사단장의 카일로 렌이 되었습니다. 벤에 대한 자신의 안일함과 소원함 그리고 몰락한 제다이 기사단을 홀로 재건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기대를 자신의 오만함이었다고 생각한 루크는 자신의 엑스윙 전투기를 타고 고대의 제다이 행성인 아크토에서 운둔하기 시작합니다. 레아에게 적대적이었던 정치 세력인 중앙주의자들이 속한 행성계들이 신공화국에서 탈퇴했으며 퍼스트 오더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신공화국과 퍼스트 오더 사이에 냉전기가 시작됩니다. 캡틴 카디널의 의심대로 파스마는 브랜돌 헉스 장군의 아들인 아미티즈 헉스와 공모하여 아버지인 브랜돌을 암살하고 두 사람 모두 퍼스트 오더의 중책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줄을 잘못 선 브랜돌 헉스의 지지자였던 캡틴 카디널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고 파스마와의 결투에서 단검에 여러 차례 찔리면서 불명예스러운 패배까지 하게 됩니다. 카디널은 퍼스트 오더 함선에 올라있던 저항군의 첩자 바이모랄디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항군을 돕다가 폭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애물들을 처리하고 젊지만 야망찬 헉스는 자신이 신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은하계를 지배할 체제를 만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헉스는 카일로 렌, 파스마와 함께 사실상 군부의 삼두정으로서 퍼스트 오더를 지휘했습니다. 퍼스트 오더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과거 제국의 보급기지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카스틸론 행성의 콜로서스 정거장은 구 제국의 보급기지였지만 현재는 민간 마을이자 레이싱 트랙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퍼스트 오더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콜로서스를 점거했지만 저항군의 포 다메론이 파견한 카즈다시오노와 주민들의 반란으로 행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같은 해 퍼스트 오더의 위협이 점차 커지자 레아의 저항군은 퍼스트 오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는 포 다메론을 투입해서 자쿠의 로산 테카에게서 루크의 위치가 담긴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퍼스트 오더의 습격으로 포는 지도를 뺏길 뻔했지만 퍼스트 오더의 탈주자 핀의 도움을 받아서 도주하는 데 성공했고 지도를 갖고 있던 포의 드로이드 BB-8은 레이의 도움을 받아서 저항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헉스 장군은 행성계 파괴병기 스타킬러 기지가 완공되자 신공화국의 수도성인 호스니안 프라임을 공격했습니다. 호스니안 프라임과 함께 신공화국은 우주의 먼지가 되었고 해체되었습니다. 저항군은 루크를 찾는 것보다 스타킬러 기지를 먼저 타격하기로 하고 한 솔로의 선발대가 기지의 방어막을 끄고 포 다메론이 이끄는 후발 공격팀이 스타킬러 기지의 약점을 공략해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항군은 전투 도중 한 솔로가 카일로 렌에게 살해당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투 직후 저항군에 합류하게 된 레이는 루크를 찾는 데에 투입되었으며 아크토에서 루크에게 제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레이가 루크를 찾아서 떠난 사이 퍼스트 오더는 스타킬러 기지가 파괴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저항군의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저항군은 폭격기 대대의 희생으로 기지를 버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퍼스트 오더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 퍼스트 오더 내에서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카일로 렌이 스노크를 살해하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카일로를 어둠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펠퍼틴의 계략이었습니다. 카일로 렌 휘하의 퍼스트 오더는 크레이트 행성으로 도피한 저항군을 몰살시키려 했지만 아크토에서 크레이트로 환영을 띄운 루크에게 정신을 팔려 저항군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마지막 제다이와 미래의 희망들을 지키는 데 성공한 루크 스카이
스카이워커는 위대한 제다이 마스터로서의 운명을 다하고 포스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퍼스트 오더의 지배자가 된 카일로 렌이 어둠의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자 엑세골 행성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펠퍼틴은 마침내 자신의 생존을 은하계에 공표했습니다. 카일로는 이 괴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행성 무스타파에서 시스 웨이파인더를 찾아 엑세골 행성에 있던 펠퍼틴을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동안 자신의 머릿속에서 속삭인 목소리가 모두 펠퍼틴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펠퍼틴의 부하가 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레이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카일로 렌 체제의 퍼스트 오더는 펠퍼틴의 시스 이터널에 잠식되었으며 모든 힘을 되찾은 펠퍼틴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은하계의 황제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저항군 잔존 세력과 란도 칼리시안이 이끄는 자유세계의 함대들이 모여 펠퍼틴에게 항전하면서 펠퍼틴의 계획은 영원히 무산되었습니다. 레이는 자신을 죽이려 들었던 카일로 렌을 선으로 되돌리고 펠퍼틴을 영원히 죽이는 데에 성공했으며 펠퍼틴의 진정한 죽음과 함께 시스 이터널도 무너졌습니다. 온 은하계에서는 퍼스트 오더의 잔존 세력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일렁이었습니다. 하지만 펠퍼틴을 죽이고 레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력을 다한 카일로 렌, 벤 솔로가 목숨을 잃으면서 스카이워커 가문의 역사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에 스카이워커 가문의 시작점과도 같은 행성 타투인을 방문한 레이는 루크와 레아, 벤 솔로까지 3명의 제다이를 추모했고 그들의 역사와 상징을 기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레이 스카이워커라 개명했습니다. 스카이워커 가문의 고향인 타투인 행성에서 추모를 마친 레이는 자신이 갖고 있던 부속들을 써서 노란빛 광선검을 만들었습니다. 엑세골 전투가 끝난 지 수개월 후 역사학자 뷰몬트 킨이 이끄는 연구진이 펠퍼틴이 패배한 행성 엑세골을 비롯 그가 연구해온 방대한 양의 시스 유물들과 사료들을 분석해 은하제국의 흥망성쇠란 이름의 책을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시스 기사단이 멸망하고 제다이 기사단 또한 한 줄기 불꽃만 남아있는 새로운 시대에 레이는 자신만의 새로운 제다이 기사단을 만들어 은하계의 평화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레이의 신제다이 기사단 이야기는 향후 영화로 제작되어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입니다.